초승달 아래 거대한 용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이는 높은 산 아래에 어두운 들쥐숲이 자리 잡고 있다. 으스스한 숲 바닥은 축축하고 썩어가는 나무와 빛나는 포자들이 떠다닌다. 커다란 나무 위 작고 노랗게 빛나는 덩어리가 나무 껍질에 붙어 있다. 갑자기 노란 덩어리가 크고 동그란 두 눈을 뜨고는 여기가 어딘지 혼란스러워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그는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인간으로서의 전생을 기억해낸다. 버섯의 전설이라는 만화를 읽으며 왜 인기가 없는지 궁금해하다 잠이 들었고 그대로 죽었다. 다시 숲. 그는 자신이 환생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뾰족한 노란 몸이 충격으로 떨린다. 그는 흔한 이야기 소재라며 금방 진정하고 살아남기 위해 주변을 살피기로 결심한다. 안개 낀 숲을 향해 누구 없냐고 소리치지만 위쪽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위협적인 붉은 눈을 발견하고는 소리낸 것을 후회한다. 그는 지지 위를 나는 거대한 모기들을 보고 이 지역의 도끼와 불쾌한 습기를 인지한다. 역겨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몸은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껴진다. 그는 자신이 대체 무엇으로 변한 건지 이상한 물질 덩어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홀로그램 시스템 창이 그의 눈앞에 번쩍이며 나타난다. 화면에는 그의 상태가 표시된다. 레벨 1, 점균, 업적, 약한 생물, 특성, 분해자. 붉은 경고창이 체력이 7-30으로 위급하며 자가 포식이 시작되었으니 즉시 먹거나 동면하라고 알린다. 점균은 체력이 줄어드는 것을 보며 곧 먹지 않으면 또다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에 공황에 빠진다. 그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먹을 것을 찾아 주위를 둘러본다. 그의 상태창은 분해자 특성을 강조하며 먹거나 동면하라는 경고를 반복한다. 자신이 분해자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이 붙어있는 나무를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시도해보기로 한다. 그는 노란 몸을 표면에 펼치자 몸이 자연스럽게 나무를 감싼다. 놀랍게도 눅눅한 비스킷 같은 맛이 난다. 15분 동안 그의 몸은 나무 껍질 위로 거미줄처럼 퍼져나가며 꿀꺽거리는 소리를 내며 먹는다. 마침내 배가 부르자 그는 트림을 한다. 시스템 알림이 그가 이제 레벨 2가 되었고 체력이 35로 회복되었지만 1시간 동안은 죽은 나무에서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고 알린다. 또한 스킬 포인트를 얻었고 분해와 맥동 중 하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맥동이 무슨 기능인지 모르지만 실험해볼 생각으로 그는 포인트를 그곳에 투자한다. 스킬이 레벨 3으로 업그레이드되자 그의 노란 혈관이 즉시 고동치기 시작한다. 그는 맥동이 내부의 원형질을 움직이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뇌도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지식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에 경탄한다. 나무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므로 그는 내려가서 탐험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끈적한 몸을 통나무 아래로 뻗으며 마음대로 형태를 바꾸는 마법 같은 느낌을 즐긴다. 매달려 있는 동안 그는 땅에서 자라는 커다란 보라색 버섯을 발견한다. 인간이라면 먹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의 점균 본능은 그 버섯이 별미라고 말해준다. 그는 먹이를 향한 최단 경로에 집중하며 땅 위를 미끄러져 간다. 점균은 느리지만 인간 공학자보다 경로 최적화에 능숙한 효율적인 길잡이다. 점균은 줄기에 이상한 붉은 반점이 덮인 커다란 보라색 버섯에 조용히 다가간다. 새로운 이동 기술을 사용하여 그는 노란 촉수를 줄기 주위에 천천히 감고 위로 기어 올라간다. 버섯갓에 도달한 그는 몸을 그 위로 펼치며 먹을 준비를 한다. 버섯을 먹자 그는 카페에 있는 환각을 본다. 분홍색 머리의 여자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 그는 그녀를 순수한 작은 버섯이라고 부르는 그의 온라인 데이트 상대다. 등을 돌린 여자가 그가 기다리던 남자인지 묻는다. 이 환상 속에서 주인공은 점균 머리를 한정장 차림의 남자로 나타나 자신감 있게 신원을 확인한다. 그 여자가 돌아섰을 때 환상은 악몽이 된다. 그녀는 여러 개의 눈과 침을 흘리는 입으로 그를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끔찍한 괴물이다. 그는 독한 여자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른다. 현실로 돌아오자 시스템의 붉은 경고창이 독소 침입을 알린다. 독이 그의 영양분을 빠르게 소모하고 있다. 그는 체력 포인트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며 버섯에 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진다. 재빨리 생각한 그는 독소 확산을 막기 위해 버섯에 붙어있던 몸의 일부를 떼어낸다. 성공이다. 시스템은 독소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지만 그는 신체 질량을 잃었고 최대 체력이 영구적으로 17로 떨어졌다. 안도하면서도 좌절한 그는 손상된 버섯을 쳐다본다. 그는 일단 버섯을 남겨두기로 결정한다. 그는 슬라임 장군은 나중에 다시 싸우기 위해 잠시 후퇴하는 것뿐이라고 되뇌며 슬그머니 자리를 뜬다. 잃어버린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전한 그루터기를 찾아 나무를 먹기 시작한다. 15분간 먹은 후 시스템은 시간 제한 때문에 경험치는 얻지 못했지만 체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알린다. 그는 만족감과 안전함을 느끼며 트림을 한다. 완전히 회복하고 활력이 넘친 그는 죽은 나무 꼭대기에 앉는다. 그는 적을 서서히 깎아내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한다.
전술은 독버섯을 조금 먹고 독에 죽기 전에 나무로 후퇴하여 치료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는 이 소모전을 태산 옮기기 프로젝트라 부르며 버섯에 다시 접근한다.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그는 시간만 충분하다면 버섯 전체를 먹어치울 수 있다고 확신하며 버섯대에 몸을 감싼다. 과정을 반복하자 그는 다시 환각을 본다. 이번에는 버섯을 상징하는 독한 여자가 지쳐 보인다. 그는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정장 차림의 남자로 나타나 그는 그녀를 조롱한다. 벌써 8번째 만남인데 이제 포기할 거냐고 묻는다. 현실로 돌아오자 그가 마지막 조각까지 먹어치운 버섯은 이제 오그라든 그루터기만 남아있다. 시스템 창이 그의 성공을 확인하며 경험치를 수여한다. 그는 또한 새로운 스킬, 독 저항 레벨 2를 획득한다. 그는 이 새로운 저항력 덕분에 시도하는 동안 독을 더 오래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버섯을 정복함으로써 상당한 경험치를 기대했기 때문에 레벨업하지 못한 것에 실망한다. 실망감을 떨쳐버리자 다른 많은 이상한 버섯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는 그냥 숲을 계속 먹어치우며 나아가기로 결심한다. 주인공은 삿갓버섯을 먹으며 향연을 계속한다. 성공적인 분해로 그는 레벨 3으로 오르고 그 버섯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다. 더 강한 힘을 원하며 그는 위험한 투구버섯을 먹는다. 맵고 독한 식사 덕분에 그는 레벨 4로 오르고 독저항은 레벨 2로 업그레이드 된다. 단일 목표에 만족하지 못한 그는 거대한 흰 버섯 군락을 덮으며 모두 자신의 영양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덩어리를 먹은 후 그는 레벨 5에 도달하고 체력은 79로 최대치에 이른다. 시스템은 그가 포화 상태에 도달했으며 24시간 동안 버섯으로부터 더 이상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배부르고 만족한 그는 트림을 하고 남은 버섯들을 등에 짊어지고 간다. 그는 끈적한 몸에 형형색색의 독버섯을 붙인 채 숲을 여행하며 그것들이 비상식량이자 갑옷이라고 흥얼거린다. 그는 자신의 전략을 말미잘을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개에 비유하며 자신의 천재적인 위장이 자신을 잡아먹을 몬스터들을 겁줘서 쫓아낼 것이라고 믿는다.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거대한 말벌떼가 커다란 붉은 살점을 나르며 머리 위에서 윙윙거린다. 주인공은 자신의 독위장이 효과가 있어 저 끔찍한 곤충들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기를 바라며 키 큰 풀 속에 숨는다. 말벌 한 마리가 전리품을 들고 낮게 날자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혀가 튀어나와 공중에서 그 곤충을 낚아챈다. 거대한 녹색 개구리가 통나무 위에 앉아 말벌을 씹고 있다. 주인공은 또 다른 치명적인 포식자가 이 지역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 공포에 얼어붙는다. 하지만 개구리의 공격은 말벌떼를 자극한다. 거대한 말벌들은 먹이를 떨어뜨리고 개구리를 공격하기 위해 급강화한다. 풀숲의 은신처에서 주인공은 혼란을 지켜본다. 개구리는 순식간에 곤충들의 엄청난 수에 압도당한다. 말벌 한 마리는 개구리 엉덩이에 침을 받고 다른 한 마리는 큰 턱으로 머리를 붙잡고 사납게 문다. 주인공은 풀숲에서 전투를 지켜보며 말벌 한 마리는 개구리보다 약하지만 압도적인 무리의 수가 그 힘의 격차를 메운다고 분석한다. 그는 숨어서 자네를 챙길 수 있을지 고민하며 그의 두려움은 기회주의로 바뀐다. 그는 몬스터의 시체가 지금까지 먹어온 나무나 버섯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줄 것이라고 추리합니다. 말벌떼가 거대한 녹색 개구리에게 몰려들어 무자비하게 쏘고 물어뜯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개구리의 목이 보라색으로 빛납니다. 강화된 혀라는 스킬을 발동하여 엄청난 속도로 공중의 말벌 여러 마리를 꿰뚫습니다. 하지만 그 반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말벌들이 개구리의 턱에 달라붙어 개구리가 고통에 울부짖는 동안 큰 턱을 박아넣습니다. 주인공은 풀숲에서 계속 엿보며 자연의 잔혹함을 목격합니다. 갑자기 통나무 위의 개구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웁니다. 개구리는 혼란스럽게 올려다보며 거의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포식자가 눈부신 속도로 공격해 격렬하게 피를 흩뿌리자 붉은 깃털과 뱀 꼬리를 가진 거대한 새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발톱과 꼬리로 개구리를 손쉽게 낚아챈 상태였습니다. 그 끔찍한 생물은 머리를 숙이고 빛나는 붉은 눈으로 떨고 있는 주인공을 응시하며 그의 버섯 위장을 꿰뚫어 봅니다. 치명적인 몬스터들의 기가 죽은 주인공은 포기하고 이 게임은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새에게 자기를 먹으라고 비꼬듯 말합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듯 새의 거대한 동공에 주인공의 모습이 비칩니다. 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작고 맛없어 보이는 덩어리에 흥미를 잃고는 날아오르기 위해 땅을 힘껏 박차고 나갑니다. 새가 이륙하면서 일으킨 바람이 너무 강력해서 주인공을 날려버립니다. 그는 공중에서 굴러 30의 피해를 입고 그의 버섯 위장은 흩어집니다. 거대한 위협이 사라지고 나뭇잎이 가라앉자 숲은 서서히 정적을 되찾습니다. 초승달 아래 광활한 산과 숲의 풍경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위압적으로 거대합니다.
주인공은 남은 몇 개의 버섯과 함께 통나무에 착지하고 거의 죽을 뻔한 경험에 몸을 떱니다. 그는 이 잔인한 계층 구조에서 자신의 위치를 분석하며 거대한 새가 꼭대기에 있는 먹이 사슬을 상상합니다. 그 아래에는 야수, 동물, 곤충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식물보다도 아래인 맨 밑바닥 흙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낮은 지위가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와 몬스터 사이의 힘의 격차가 너무 커서 먹이로조차 여겨지지 않았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엽니다. 그는 체력 79, 미사용 스킬 포인트 13, 그리고 향상된 스킬을 가진 레벨 5 점균입니다. 분해 레벨 6, 맥동 레벨 3, 그리고 독저항 레벨 2.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담합니다. 하룻밤 만에 4번이나 레벨업했지만 그의 칭호는 여전히 약한 생물이고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점균이 어떻게 이토록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자신의 미래에 의문을 품습니다. 극심한 피로에 휩싸인 그는 한숨을 쉬며 이 모든 것이 꿈이고 침대에서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이 마침내 지나가고 아침 해가 숲의 지붕을 뚫고 들어옵니다. 갑자기 위쪽 붉은 버섯 갓에서 끈적한 녹색 액체가 떨어져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슬라임 위에 바로 떨어집니다. 그 물질은 강한 산처럼 주인공의 노란 몸에 지글거리며 그가 고통에 울부짖는 동안 피해 표시가 계속해서 떠오르게 합니다. 타는 듯한 감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폭발이라는 새로운 스킬을 발동시키는데 이 스킬은 즉시 내부 세포질을 자극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생성합니다. 스킬의 힘으로 그는 통나무에서 격렬하게 날아가고 땅에 부딪히면서 모아둔 버섯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는 재빨리 회복하고 공격자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데 나무 위를 천천히 기어가는 붉은 껍질의 커다란 흰 달팽이를 발견합니다. 달팽이는 소동을 무시하고 근처 버섯에 산성액을 뱉습니다. 산은 즉시 작용하여 버섯을 녹색에 걸쭉한 진흙으로 녹여버립니다. 달팽이가 액화된 먹이를 행복하게 후루룩 마시는 동안 주인공은 혐오스럽게 바라보며 냄새나는 달팽이라고 부릅니다. 달팽이는 식사를 마치고 고개를 들고 화난 점균을 알아채고는 눈자루를 꿈틀거립니다. 주인공은 음식을 훔치는 것도 짜증나지만 얼굴에 산성침을 뚝뚝 흘려 거의 흉측하게 만들 뻔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격분합니다. 하지만 달팽이는 그저 순진하게 큰 눈으로 쳐다보며 애처로운 소리를 내며 무해한 척합니다. 주인공은 화를 억누르려 애쓰며 그 생물에게 피해자 행세나 귀여움으로 자신을 조종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달팽이는 버섯 옆에 축 늘어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낙담한 표정으로 계속 슬프게 훌쩍입니다. 그 생물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이자 주인공의 분노는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들이 둘 다 먹이 사슬의 밑바닥에서 한 끼를 해결하려 세상을 떠도는 동병상련의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그 동물에게 너무 심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는 그 문제를 덮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달팽이에게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며 나눠 먹을 버섯이 많으니 계속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달팽이는 허락에 즉시 기운을 차리고 행복하게 환호합니다. 산성 달팽이가 액화된 버섯을 행복하게 후루룩 마시는 동안 주인공은 지켜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상황이 소년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싸움에서 싹트는 우정이라는 고전적인 클리셰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파티를 맺고 힘을 합쳐 생존 확률을 높이는 미래를 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망상은 그들이 함께 강력한 인간형 전사로 진화하고 마침내 유대의 힘으로 대마왕을 물리치기 위해 나란히 서는 것을 상상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동료가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확신한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흰 달팽이에게 다가가 동맹을 제안합니다. 둘 다 낮은 레벨의 몬스터이므로 팀을 이루어 서로를 돌봐주자고 제안하며 달팽이가 먹을 버섯을 충분히 확보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달팽이는 귀여운 소리로 응답하지만 악수하는 대신 갑자기 거대한 노란 산성 담즙을 주인공에게 직접 토해냅니다. 그 공격의 점균은 완전히 허를 찔립니다. 그는 12의 피해를 입고 체력이 62로 떨어집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자신의 환상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혹독하게 깨닫습니다. 이 세계의 몬스터들은 감정이나 우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먹거나 먹히는 단순하고 잔혹한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달팽이의 애처로운 모습에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은 그 생물이 잠시 토사물을 먹느라 바쁜 틈을 타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산성 달팽이는 고개를 들어 먹잇감이 떠나려는 것을 알아챕니다. 즉시 몸을 돌려 슬라임을 놓아주지 않고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주인공은 남은 스킬 포인트를 사용해 맥동 스킬을 3레벨에서 4레벨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외치며 그는 새로운 속도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두 느린 생물이 통나무 위에서 고속 추격전을 벌입니다.
주인공은 좌절스럽게도 업그레이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나는 달팽이가 그의 속도와 완벽하게 맞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성 달팽이는 다음 공격을 준비하며 압력을 쌓으면서 몸을 경련시킵니다. 갑자기 그것은 거대한 부식성 액체 덩어리를 뱉어내며 스킬 산성액을 발동시킵니다. 그 공격은 파괴적인 정밀함으로 주인공을 강타하여 그의 노란 몸을 태우고 27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입혀 물리적으로 그를 두 개의 분리된 웅덩이로 갈라놓습니다. 기절하고 나뉜 채 주인공은 잠시 자신의 의식이 분리된 몸의 더 큰 절반에 자동으로 머무는지 궁금해하지만 상황이 너무나 위급하여 그런 잡념을 가질 때가 아니라고 철학적인 생각을 재빨리 떨쳐버립니다. 달팽이는 그의 위로 다가와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입을 벌리며 끔찍한 비명을 지르는데 귀여운 척하던 생물과는 완전히 다른 몬스터처럼 보입니다. 주저없이 달팽이는 슬라임 웅덩이에 얼굴을 박고 주인공을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먹히는 동안 주인공은 나중에 복수하기 위해 이 순간을 살아남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고통을 견디기로 결심합니다. 달팽이는 노란 슬라임을 한 입 삼키고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그것의 눈은 즉시 위협적인 붉은 빛으로 빛나며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의 나머지를 먹어치울 작정임을 나타냅니다. 필사적인 움직임으로 주인공은 몰래 촉수를 근처에 놓인 보라색 독버섯의 줄기에 감습니다. 달팽이가 또 한 입 베어 물기 위해 입을 크게 벌리고 돌진할 때 주인공은 폭발 스킬을 발동시킵니다. 갑작스러운 추진력을 이용하여 그는 독버섯을 달팽이의 벌어진 아가리 속으로 직접 밀어넣습니다. 달팽이는 독버섯을 씹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독이 시스템에 퍼지면서 달팽이의 흰 피부 위로 보라색 핏줄이 부풀어 오릅니다. 독소가 내부에서부터 파괴하자 그것은 입에 거품을 물고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마침내 거대한 달팽이는 쓰러져 죽습니다. 시스템은 주인공에게 목표가 처치되었음을 알리고 5레벨에서 6레벨로 승급할 만큼의 충분한 경험치를 부여합니다. 숨을 고르며 주인공은 자신의 승리 전략을 설명합니다. 그는 달팽이가 버섯을 먹기 전에 항상 산을 사용해 녹이는 것을 알아챘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달팽이가 독 저항이 없어 날것으로 먹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추론했습니다. 날것의 독버섯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넣어 그는 그것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점규는 산성 달팽이의 시체 옆에서 웃으며 이 새로운 세계에서의 첫 몬스터 사냥을 축하합니다. 몬스터를 분해했을 때의 보상이 궁금해 그는 자신의 노란 몸을 달팽이의 흰살 위로 미끄러뜨립니다. 하지만 그는 달팽이 고기가 끈적하고 역겨워서 재빨리 몸을 움츠립니다. 그는 자신에게 소고기나 프랑스 요리처럼 여기라고 말하며 분해 스킬을 발동하여 시작합니다. 그러나 맛을 보는 순간 그는 경악합니다. 그는 속으로 짜고 신맛에 진한 콧물 같은 질감을 가진 끔찍한 맛이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 경험이 너무 끔찍해서 그는 멈춘다. 시스템 창이 분해에 실패했고 경험치를 얻지 못했다고 알린다. 그는 복잡한 심정으로 사체를 바라본다. 그는 사체를 버릴까 고민하지만 목숨을 걸고 얻은 승리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는 빨리 강해져야 하며 편식할 여유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그는 참기로 결심하고 비유적으로 코를 막지만 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억지로 역겨운 음식을 삼킨다. 숲은 그가 역겨운 음식을 삼키려 애쓰는 구역질 소리로 가득 차고 그는 마치 글리치가 난 슬라임 덩어리처럼 보인다. 그는 억지로 계속해서 근처버섯과 함께 달팽이 고기를 먹는다. 그가 마침내 다 먹자 시스템이 분해가 완료되었다고 알린다. 그는 6레벨에서 7레벨로 오를 만큼 충분한 경험치를 얻고 그의 몸은 회복된다. 시스템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분은 끔찍하다. 그는 텅 빈 붉은 껍데기 옆에 녹아내린 웅덩이처럼 누워 먹기 전보다 더 기분이 나쁘다고 느낀다.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확인한다. 그는 1.4 스킬 포인트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스킬은 분해 레벨 6, 맥동 레벨 3, 독 저항 레벨 3, 그리고 폭발 레벨 1이다. 그는 자신의 스킬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며 분해를 단순히 먹는 것과 동일시한다. 그는 냉소적으로 다른 스킬들을 해석한다. 맥동은 도망치는 것이고 독저항은 두들겨 맞는 것이며 폭발 또한 도망치는 것이다. 슬라임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불평은 자신의 종에게 쓸모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는 거대 말벌과 같은 강력한 숲의 포식자들을 근육질 거인으로 상상한다. 그는 낮은 능력치로는 공격 스킬이 있더라도 그들을 도발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생존에 집중하며 그는 다시 한번 맥동 스킬을 업그레이드하기로 결심한다. 스킬은 레벨 4로 오르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열심히 테스트한다. 그는 자신의 슬라임 몸을 가능한 한 빨리 밀어 나무 위에서의 움직임을 측정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최고 속도가 초속 20cm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시속 0.78km에 불과하다는 것을 계산하고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는 사실에 절망한다.
일주일 후 주인공은 속이 빈 통나무 안에서 붉은 버섯을 들고 빈둥거리고 있다. 그는 통나무가 안전하긴 했지만 주변의 식량을 다 먹어치웠고 겨우 2레벨만 올렸다고 생각한다. 이제 새로운 근거지를 찾을 때다. 떠나기 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대규모 수집을 해서 배와 인벤토리를 채우기로 결심한다. 그는 탐색을 활성화한다. 몸을 혈관 같은 그물망 형태로 납작하게 만들어 그는 한 번에 여러 방향을 탐색할 수 있다. 그의 탐색 범위는 체력에 따라 넓어진다. 그의 노란 몸은 살아있는 지도처럼 숲 바닥으로 퍼져나간다. 시스템은 그가 몸 안에 3개의 흰 버섯을 저장했다고 알린다. 그는 범위를 넓혀 6개의 작은 풀버섯을 낚아챈다. 그는 신체 제어 능력으로 아이템을 저장하거나 즉시 분해할 수 있으며 파란 버섯 뭉치를 먹으며 효율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슬라임은 커다란 파란 버섯을 먹으며 계속해서 먹이를 찾는다. 시스템은 분해를 확인하고 그에게 경험치를 부여하며 독 저항을 레벨 4로 업그레이드한다. 탐색망을 확장하는 동안 그의 노란 촉수가 단단한 붉은 물체에 부딪힌다. 시스템은 즉시 그에게 목표물을 분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구의 피해를 입는다. 그는 짜증을 내며 몸을 수축시키고 또 그 녀석과 마주쳤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공격자는 산성액이라는 스킬을 사용해 녹색의 부식성 액체를 뿌린다. 슬라임은 공격에 스쳐 7의 추가 피해를 입지만 업그레이드된 속도 덕분에 대부분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에 안도한다. 적은 또 다른 산성 달팽이다. 주인공은 이 녀석이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같은 종내에서도 힘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달팽이가 다시는 자신을 맞출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회피 기동을 한다. 하지만 달팽이는 파괴적인 근거리 공격을 사용해 슬라임을 흩뿌리고 무려 33의 피해를 입힌다. 달팽이는 이겼다고 생각하며 잠시 멈추지만 주인공은 이 순간을 이용한다. 그는 일부러 공격을 맞아 가까이 다가가 독이 있는 보라색 버섯을 달팽이의 입에 밀어 넣는다. 그는 약점을 알면 쉽게 이길 수 있다며 둘 사이의 지능 차이를 언급하며 그 생물을 조롱한다. 계획은 즉시 성공한다. 독이 몸 전체에 퍼지자 산성 달팽이는 경련을 일으킨다. 주인공은 패배한 적을 먹어치우며 다시 한번 역겨운 맛을 견뎌낸다. 시스템은 그 처치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9레벨에서 10레벨로 올려준다. 그는 녹아내린 채로 앉아 식사 때문에 끔찍한 기분을 느끼지만 몬스터에게서 얻는 막대한 경험치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 잠시 후 슬라임은 산성 달팽이의 붉은 껍데기를 뒤로 하고 풀이 무성한 숲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계속한다. 그가 움직이자 앞쪽의 빽빽한 풀숲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또 다른 약한 달팽이라고 생각한 그는 오만하게 소리치며 숨어있는 생물에게 모습을 드러내라고 명령한다. 놀랍게도 풀숲에서 튀어나온 생물은 달팽이가 아니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칼날다리 지네였다. 거대한 곤충이 위협적인 그림자를 들이우자 슬라임은 얼어붙는다. 지네는 날카로운 파란 다리를 까딱거리며 규칙적이고 위협적인 소리를 낸다. 겁에 질린 주인공은 바위 뒤에 숨어 떨면서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지네가 공격하기 위해 아래로 돌진한다. 당황한 주인공은 이전에 성공했던 전략을 시도한다. 그는 독버섯을 들어 올리며 괴물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친다. 하지만 그 전략은 실패한다. 지네의 날카로운 큰 턱이 버섯을 먹기도 전에 순식간에 반으로 잘라버린다. 주인공은 잘린 버섯이 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자신의 속임수가 이 적에게는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괴물은 이어서 다지류, 칼날 조르기라는 스킬로 긴 몸을 슬라임 주위에 감고 조인다. 지네는 노란 슬라임에 머리를 파묻고 주인공을 물어뜯으려 한다. 하지만 상황이 역전된다. 지네는 피해를 주지 못하고 버둥거린다. 주인공은 자신의 액체 몸이 칼날 공격과 조르기의 면역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슬라임이 갇힌 곤충을 집어삼키자 포식자는 먹이가 된다. 그는 배달된 경험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어치운다. 이 승리에 용기를 얻은 주인공은 사냥을 계속하며 바위 위에 커다란 녹색 딱정벌레를 발견한다. 그는 날아다니는 말벌을 공격하려 하지만 아직 키가 너무 작아 닿지 않는다고 한탄한다. 그러다 바퀴벌레를 발견하지만 순전히 혐오감 때문에 먹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보내주기로 한다. 얼마 후 주인공은 입에 붉은 버섯을 물고 콧노래를 부르며 기분 좋게 숲을 여행한다. 그는 상태창을 열어 엄청난 성장을 확인한다. 그는 이제 157의 체력을 가진 레벨 13 슬라임이다. 그의 스킬 또한 향상되었다. 맥동은 레벨 8, 독 저항은 레벨 5다. 그는 이끼에 기대어 고기를 먹은 후 레벨업이 빨라진 것에 만족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느낀다. 슬라임은 먹이사슬에서 자신의 위치가 곤충보다는 위지만 여전히 도마뱀, 개구리, 공포새보다는 아래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더 높은 목표를 세워 거대 개구리 다리를 사냥할 때라고 결심한다. 자신감에 차서 그는 멈출 수 없이 강해지는 것을 상상하며 곤충 시체 더미 위에 서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꿈을 꾼다. 그는 굿지 숲에 있는 탁한 연못가에 도착한다. 그는 물속에 귀중한 자원이 숨겨져 있는지 그리고 잠수해서 탐험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물을 관찰한다. 직접 해보며 배우기로 결심하고 그는 노란 촉수를 물에 담근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고통스러웠다. 그의 몸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그는 곧 터질 것 같은 느낌에 공황에 빠진다. 그는 삼투압을 통해 단세포 생물로서 민물이 자신의 세포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배운다. 그는 마치 적혈구처럼 물에 잠기면 터져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재빨리 촉수를 거두고 안도하지만 수중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갑자기 연못에서 거품이 올라온다. 커다란 암록색 갑각류가 물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혼란스러워하며 주인공은 그 생물이 개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 생물은 입에서 거품을 뿜으며 멍하니 쳐다본다. 그의 혼란은 찐개 요리를 상상하면서 허기로 바뀐다. 역겨운 벌레들을 그렇게 많이 먹은 후 그는 드디어 정상적인 음식이 나왔다며 흥분한다. 그는 친구가 되자며 친근한 목소리로 해안가에서 불러 생물을 속이려 한다. 하지만 개는 그를 무시하고 물속의 가파른 바위 위로 올라간다. 그곳에 앉아 입에서 거품을 불고 있다. 그는 개가 자신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닫는다. 그는 물속에서 목숨을 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 대신 그는 독버섯을 녹여 그 독을 물에 부어 원격으로 개를 죽일 계획을 세운다. 거대 킹게가 입에서 고압의 물줄기를 발사하며 거품 포화를 사용한다. 물줄기는 엄청난 힘으로 슬라임 몰드를 강타하여 그를 뒤로 날려버린다. 이 공격으로 25의 체력 피해를 입었다. 주인공은 단순한 물총이 자신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는다. 개가 다시 발사한다. 슬라임 몰드는 피하려 하지만 허둥지둥 도망치면서 10의 추가 피해를 입는다. 그는 큰 나무 뿌리 뒤로 미끄러져 들어가 날아오는 물줄기를 막는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는 이 상대가 자신이 사냥해온 곤충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지금 도망치면 표적이 될 뿐이라고 판단하고 개가 인내심을 잃기를 바라며 숨어서 기다린다. 갑자기 개가 앉아있던 곳에서 뛰어내리면서 큰 물보라 소리가 들린다. 주인공은 그 괴물이 마침내 포기했는지 궁금해하며 나무 뒤에서 엿본다. 공포스럽게도 거대 캔개가 연못에서 기어나와 대구로 올라온다. 개는 공격적으로 집게발을 부딪힌다. 개는 돌진을 활성화하고 무서운 속도로 옆으로 기어가며 거리를 좁힌다. 주인공은 포식자가 자신의 은신처로 돌진하는 것을 충격 속에서 지켜본다. 개가 자신을 먹으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슬라임 몰드는 공황 상태에 빠져 미친 듯이 나무줄기를 기어오른다. 슬라임 몰드는 나무에 매달려 개를 내려다본다. 그는 기어오르면 물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에서 순식간에 사냥감으로 전락한 것을 후회한다. 위에서 들려오는 끼익거리는 소리가 그의 안도감을 방해한다. 그는 위를 쳐다보고 붉은 눈을 가진 창백한 거대 거미가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것을 본다. 위협을 느끼지 못한 주인공은 개 때문에 바쁘니 비키라고 거미에게 촉수를 경멸적으로 흔든다. 그는 너 같은 벌레는 많이 먹어봤다며 자랑하며 거미에게 은혜를 모르는 짓을 하지 말라고 거만하게 경고한다. 거미는 물러서지 않는다. 붉은 눈을 빛내며 공격적으로 쉬쉬거린다. 거미는 갑자기 거미 배기를 사용하고 그 앞다리가 눈부신 속도로 칼날처럼 내리친다. 충격적이게도 그 공격은 그의 몸을 베어가르며 큰 슬라임 덩어리를 잘라내고 30의 피해를 입혔다. 거미는 잘려나간 슬라임을 잡아먹는다. 주인공은 자신이 칼날의 면역이라고 생각했기에 어리둥절해한다. 상태창에 레벨 16 거미 괴물이 검술 레벨 8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난다. 그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고압의 물줄기가 그의 바로 옆 나무줄기를 강타한다. 물보라가 그에게 튀어 17의 추가 피해를 입힌다. 그는 위에는 검을 휘두르는 거미, 아래에는 물총을 쏘는 게 사이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미를 올려다보며 지독한 불운을 저주한다. 또다시 막다른 길에 갇혔다는 것을 깨닫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땅에서는 거대 신개가 나무 위를 조준하고 또 한 번 거품 포화를 발사한다.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에 피한다. 물줄기는 그를 빗나가 거미 괴물의 얼굴에 명중한다. 그 충격으로 거미는 나무에서 떨어진다. 거미 괴물은 아래로 떨어지며 이유 없는 공격에 분노한다. 그것은 즉시 개를 향해 흰 거미줄을 발사하며 보복한다. 거미줄 발사가 거대 신개에게 명중하여 그 움직임을 방해한다. 기회를 포착한 거미 괴물은 뛰어내려 개의 단단한 껍질에 거미 배기를 사용한다. 개는 갑각류 등껍질로 방어하며 껍질을 단단하게 만들어 거미의 다리를 막는다. 개는 갑각류 집게로 반격하며 집게발을 부딪히고 거미는 거미줄 조종을 사용해 그 집게를 피한다. 개는 집게발을 묶는 끈적한 거미줄 때문에 짜증이 난다. 한편
나무 위에서는 주인공이 이 혼란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내 심적들을 서로 싸우게 하려는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며 축하한다. 아래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개는 입에 거품을 물며 집게발에서 거미줄을 떼어내려 애쓴다. 거미 괴물은 순간을 포착하여 개의 눈자루에 정확한 배기를 날린다. 빛과 고통이 폭발한다. 거미는 후속타를 날릴 준비를 하며 휘식거린다. 하지만 거대 찜개는 거대한 집게발을 격렬하게 휘둘러 거미가 강력한 일격을 피하게 만든다. 민첩한 거미 괴물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개의 서투른 공격을 피한다. 거대 집게는 땅 위에서 버둥거리며 거대한 집게발은 두꺼운 흰 거미줄에 묶여있다. 개가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타 거미는 거미줄 조종을 사용하여 눈부신 속도로 움직이며 그 갑각류를 비단 감옥에 가둔다. 개는 곧 무력해져 완전히 고치에 쌓이고 거미는 승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 껍질 위로 올라간다. 나무 위에서 주인공 슬라임 몰드는 놀라움 속에서 지켜본다. 그는 그 냄새나는 개가 마치 식료품 가게에서 파는 것처럼 묶여있다고 생각하며 작은 거미가 더 큰 포식자를 상대로 전세를 뒤집은 것에 감탄한다. 거미는 개의 얼굴 위로 다가가 포식할 준비를 한다. 개는 입에서 거품을 뿜으며 거미를 노려본다. 거품이 빠르게 모이며 기묘한 압력으로 빛난다. 갑자기 압축된 거대한 물의 칼날이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개의 입에서 터져나와 허공을 가른다. 그 공격은 물 칼날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즉시 비단 고치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폭발에 휘말린 거미 괴물은 공중에서 즉시 조각난다. 개의 필사적인 반격은 사방으로 워터커터의 폭풍을 내뿜는다. 빗나간 물 칼날 하나가 나무줄기를 베며 주인공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간다. 그는 개의 생존 본능이 파괴적인 숨겨진 힘을 발동시켰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떤다. 아래에서는 거대 쿵개가 아드레날린이 사라지자 마지막 힘없는 물줄기를 뱉으며 탈진하여 쓰러진다. 전투는 거미 괴물이 사지 더미가 되고 개는 에너지가 고갈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으로 끝난다. 주인공은 나무뿌리 뒤에서 엿보며 무시무시한 물공격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움직인다. 혼란스러운 3파전이 끝나자 숲은 고요해진다. 거미 괴물은 조각나 있고 거대 칭개는 거미줄에 묶여 무력하게 누워있다. 위험이 지나갔다고 판단한 주인공 슬라임 몰드는 은신처에서 나온다. 그는 움직이지 못하는 개에게 다가가 함부로 물을 쏴대며 에너지를 낭비하다가 비참한 꼴이 되었다고 조롱한다. 하지만 그는 이 튼튼한 생물을 어떻게 끝장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진다. 질식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꽉 담은 입에 버섯을 억지로 밀어넣을 수도 없다. 그는 개가 회복하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무기를 찾던 그의 시선은 근처의 크고 무거운 바위에 꽂힌다. 그는 돌 위에 몸을 펼쳐 슬라임 공간을 이용해 인벤토리에 흡수하려 하지만 공간 부족이라는 시스템 오류가 뜬다. 그는 자신의 저장 공간 크기가 체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전투 후 체력이 너무 낮아 바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다. 수집품보다 사냥을 선택한 그는 인벤토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아둔 버섯 컬렉션을 전부 토해낸다. 인벤토리가 비워지자 그는 거대한 바위를 몸속으로 성공적으로 흡수한다. 엄청난 무게에 그의 노란 몸이 부풀어 오르고 그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진다. 그는 무게에 대해 불평하지만 바위로 가득 찬 무거운 몸을 끌며 계속 나아간다. 그는 천천히 나무를 올라 덫에 걸린 괴물보다 높은 곳에 자리 잡는다. 그는 개를 내려다보며 목숨을 거두러 왔다고 선언한다. 중력을 이용하여 주인공은 나무에서 손을 떼고 목표물을 향해 돌처럼 떨어진다. 거대 깬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노란 물체를 공포에 질려 올려다본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개는 입에서 마지막 고압 물줄기를 발사한다. 물줄기가 떨어지는 바위와 슬라임에 명중하지만 그 추진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주인공은 적을 박살내기로 결심하고 피해를 견뎌냅니다. 그림자가 들이우자 개는 충격에 대비합니다. 귀가 먹먹한 충돌음과 함께 바위를 품은 슬라임 덩어리가 개의 껍데기에 부딪히며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으스러진 개 껍데기 위에 올라선 주인공이 보입니다. 시스템은 처치를 확인하고 레벨 14에 도달할 충분한 경험치와 0.5 스킬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생존과 승리에 기쁨이 넘친 주인공은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을 자축하며 미친 듯이 웃습니다.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고 갓 잡은 사냥감 위에 자리 잡고는 즐겁게 만찬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주인공인 슬라임 덩어리는 요리사처럼 뒤집힌 개 껍데기 위에 앉아 힘들게 얻은 식사를 즐길 준비를 합니다. 그는 개의 내장과 알을 국그릇처럼 껍데기 안에 담고 다리살 한 조각을 식기 삼아 거미의 사체는 무시합니다. 그는 하얀 게살을 진한 노란색 알에 찍어 먹을 준비를 합니다. 첫 입에 그는 맛에 압도됩니다. 며칠 동안 곰팡이 쓴 나무, 달팽이, 벌레만 먹다가 맛보는 신선한 해산물 맛은 그의 머릿속에서 풍미의 폭발을 일으킵니다. 맛있는 음식이 영혼을 치유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의 끈적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는 더 맛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겠다는 맹세를 새롭게 다집니다. 그는 남김없이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배가 부르고 만족한 채 통나무에 기댑니다. 상태창에는 현재 레벨 14, 체력 168이라고 표시됩니다. 그는 완전히 재충전되어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허기가 사라지자 주인공은 새로운 에너지를 실험에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바위 앞에 앉아 자신의 내부 신체 구조에 집중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의 근육을 꽉 쥐어짭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밀어내려 애쓰는 압력에 외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 노력에 속으로 비명을 지릅니다. 헐떡이며 그는 바위를 노려보며 힘이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개의 거품 연발 공격을 떠올리며 연습을 통해 스킬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는 물을 압축해서 쐈으니 슬라임 덩어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그는 다시 내부의 체액을 쥐어짜며 공격이 나타나기를 주문처럼 외웁니다. 주인공은 몸을 쥐어짜서 개의 공격을 모방하려고 합니다. 힘을 주지만 등 뒤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약한 물줄기 몇 개만 찍 나갈 뿐입니다. 다시 힘쓰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조준하지만 노란 액체는 약하게 흘러나올 뿐입니다. 기진맥진한 그는 웅덩이처럼 녹아내립니다. 액체의 방향이나 힘을 조절할 수 없다며 불평하고 패배감을 느끼지만 좌절은 곧 결심으로 바뀝니다. 실패를 거부하며 그는 온몸에 힘을 주어 내부 체액을 한계까지 압축합니다. 갑자기 노란 체액이 빠른 속도로 그의 몸에서 엄청난 힘으로 뿜어져 나오며 그의 폭발 레벨 1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발사체는 개 껍데기에 명중하여 구멍을 뚫습니다. 시스템은 그의 폭발 스킬이 새로운 공격인 세포질 분사로 진화했음을 알립니다. 시스템은 이 스킬이 내부 세포질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 일부를 발사체로 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인공은 연습을 통해 스킬을 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웃습니다. 그는 갑자기 걱정되어 멈칫합니다. 이전 스킬들에는 5분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며 이 공격도 그런지 궁금해합니다. 시험해보기 위해 그는 재빨리 2발을 더 쏩니다. 기쁘게도 그는 빠른 연사를 퍼부어게 껍데기를 반복해서 꿰뚫습니다. 시스템은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없다고 확인해줍니다. 계속해서 발사하자 스킬이 레벨 2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의 막대한 대가를 깨닫습니다. 그는 바짝 마른 막대기처럼 쪼그라들었습니다. 시스템 경고창은 매 발사마다 자신의 생체량, 즉 체력을 탄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체력이 위독하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마법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유일한 전투 자원임을 깨닫습니다. 마법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약간 실망하며 잃어버린 질량을 회복하기 위해 개를 먹습니다. 먹는 동안 그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먹는 것이 자신을 회복시킨다면 아까 잘려나간 자신의 일부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풀밭 위에서 자신의 노란 슬라임 덩어리를 찾아냅니다. 조각이 놀랍도록 커서 거미에게 베었을 때 저렇게 많은 질량을 잃었나 의아해합니다. 이론을 시험하기 위해 그는 분리된 조각을 자신의 본체에 대어 회수를 활성화합니다. 조각을 흡수하면서 그는 그 조각의 관점에서 기억을 경험합니다. 그는 자신이 거미와 싸우고 바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외부에서 보게 되고 잘려나간 조각이 자신만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슬라임 덩어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기발한 점을 깨닫습니다. 잘려나간 부분은 의식이 없지만 독립적으로 사물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들을 다시 흡수함으로써 그것들이 모은 체력과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뻐서 그는 콧노래를 부르며 시스템의 버그나 꼼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여러 조각을 다른 장소로 보내 일하게 하여 하나의 입을 여러 개로 만들어 레벨업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는 즉시 분열을 사용하여 이 이론을 시험합니다. 노란 몸의 일부가 분리되고 체력 10을 소모하지만 본체와 분리된 부분 모두 약해 보입니다. 그는 한계를 깨닫습니다. 체력이 3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한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최대 체력이 198이므로 체력을 보충할 충분한 음식만 있다면 원하는 만큼 분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몸에 힘을 줍니다. 그는 본체에서 큰 슬라임 덩어리를 억지로 떼어내 30의 피해를 입고 상당한 크기의 분신을 만듭니다. 분리된 노란 덩어리는 꿈틀거리며 스스로 움직여 실험의 성공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는 닌자 머리띠를 한 자신을 상상하며 이 능력이 유명 만화의 그림자 분신술과 같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흥분한 그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일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작은 슬라임 분신 하나에게 죽은 통나무를 분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다른 분신들을 근처 버섯 더미로 보냅니다. 그의 상태창에는 레벨 14 슬라임 덩어리, HP 198 그리고 분해, 맥동, 독저항, 세포질 분사 같은 스킬이 표시됩니다. 그는 자신의 전략에 만족합니다. 분신들을 보내 자원을 파밍하는 동안 자신은 뒤에 남은 거미 고기를 먹으며 본체를 안전하게 완전한 체력으로 유지합니다. 몸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자 그는 멋진 인간형 갑옷을 입은 자신을 상상하며 엄청나게 강해진 기분을 느낍니다.
그는 전투를 분석하며 무기의 평범한 찌르기가 자신을 무해하게 통과하는 것을 시각화합니다. 그는 평범한 백이나 강력한 에너지 배기조차도 액체 몸이 다시 붙어버리기 때문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물리 공격이 자신을 위협할 수 없다고 결론짓지만 여전히 두려워하는 한 가지를 생각하며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물리 면역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이 무적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마법 공격에 맞는 것을 상상하며 물리 공격이 통하지 않으니 마법이 자신을 죽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는 아직 마법을 보지 못한 것이 이 세계가 그저 더 야생적인 동물의 왕국이기 때문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흐린 물속에 자신의 노란 몸 조각들을 미끼로 사용해 먹이를 유인할 덫을 놓습니다. 거대한 퉁개가 물에서 튀어나와 미끼를 낚아챕니다. 하지만 그는 물에서 풀밭까지 이어지는 슬라임 덩어리 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개 한 무리가 자신들이 사살구역으로 유인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음식의 흔적을 따라갑니다. 개들은 계속해서 노란 덩어리를 먹으며 내륙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높은 곳 위, 그는 나무에 매달려 미끼 흔적을 다 먹은 개들이 아래에 모이는 것을 지켜봅니다. 개들은 갑자기 위를 올려다보며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들 위로 드리워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다시 중력을 무기로 사용하여 나뭇가지를 밉니다. 나뭇가지는 파괴적인 힘으로 떨어져 즉시 개들을 으스러뜨립니다. 시스템이 알림을 쏟아내는 동안 그는 나뭇가지 위에서 자축합니다. 한 번에 6마리의 개를 물리치자 레벨 14에서 15로 오를 충분한 경험치를 얻습니다. 그는 땅으로 내려와 살아남은 개들을 돌로 마무리하고 먹을 준비를 합니다. 개살을 분해한 후 그의 체력은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는 깨끗한 껍데기들을 보며 자신의 효율적인 파밍 방법에 만족합니다. 이제 더 높은 레벨이 되었으니 그는 전투 연습을 하기로 결심하고 개 껍데기를 바위에 기대어 표적으로 세웁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는 변형체 연발이라 부르는 스킬을 쏠 준비를 하는 멋진 총잡이입니다. 현실에서는 그는 빠른 속도와 힘으로 표적을 난타하며 노란 슬라임 탄환의 폭풍을 내뿜습니다. 표적은 충격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시스템은 그의 변형체 연발, 세포질 분사 스킬이 5에서 6레벨로 올랐다고 알립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훈련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체질량을 탄약으로 사용한 탓에 쪼그라들고 말라붙어 체력이 위태로운 상태로 보인다. 자가 포식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 버섯을 먹으면서 이틀간의 혹독한 훈련 끝에 공격의 위력과 정확도가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체력을 분석하며 체력이 위험해지기 전까지 세포질 분사 공격을 30번만 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자기 몸을 더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공격을 더 치명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한다. 바위 틈에 있는 독버섯을 집어들며 탄약의 재료를 추가하기로 결심하면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는 독버섯을 점액 투사체로 감싸면 원거리에서 독 피해를 입힐 수 있을 것이라고 이론을 세운다. 마찬가지로 점액 안에 돌멩이를 감싸면 공격의 물리적 충격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그는 즉시 이것을 시험해보고 돌멩이를 넣은 투사체를 발사하자 목표물에 큰 소리를 내며 명중하여 그 위력을 증명한다. 만족한 그는 이렇게 다재다능한 공격을 발명한 자신을 천재라고 거만하게 칭한다. 부드러운 구구 소리가 그의 자축을 방해한다. 그는 근처 나무 구멍에서 이상한 빛을 보고 새인지 반딧불이인지 궁금해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소리를 조사하기 위해 나무로 다가간다. 그는 나무줄기를 기어올라 빛나는 구멍 안을 직접 들여다본다. 놀랍게도 그는 유령처럼 빛나는 푸른 부엉이와 마주하게 된다. 그 마법적인 기운에 그는 겁에 질린다. 그는 즉시 공황 상태에 빠져 내적으로 비명을 지른다. 그의 최악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 몬스터를 발견했다. 마법을 두려워한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미친 듯이 미끄러져 도망치지만 부엉이는 그를 쫓아오지 않는다. 부엉이는 나무에 조용히 앉아 그가 도망치는 것을 지켜본다. 이것은 야생 짐승이 아니라 공생 수정점이라는 마법 기술이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인간 여성이 손을 망원경처럼 사용해보고 있다. 그녀의 오른쪽 눈은 부엉이와 같은 푸른 빛으로 빛나며 시야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다른 2명의 모험가와 함께 커다란 갑옷 멧돼지를 타고 있다. 수염난 남자가 무언가 발견했냐고 묻자 그녀는 손을 내리고 별것 아니고 이상한 작은 몬스터 하나 봤을 뿐이라고 대답한다. 인간 모험가 일행은 숲속을 이동한다. 분홍색 머리의 정찰병은 고레벨 몬스터를 한 마리도 보지 못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수염난 전사는 리틀 스틸백에게 정신 바짝 차리고 길을 안내하라고 말하며 길드장과의 마법 연결이 끊긴 것을 걱정한다. 한편 슬라임은 공황에 빠져 최대한 빨리 도망친다. 부엉이가 자신을 발견했다고 믿는 그는 마법사를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녀석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강에 도착하여 반대편은 안전하길 바라지만 어떻게 건너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리학과 운동량 정리를 기억해낸 그는
공중으로 몸을 쏘아 올린다. 공중에서 그는 변형체 연발 스킬을 활성화한다. 공격하는 대신 그는 추진력을 얻기 위해 점액 투사체를 뒤로 발사한다. 이 방법은 통했지만 앞으로 쏘아져 나가면서 80의 자가 피해를 입는다. 그 힘으로 그는 나무들 사이로 높이 솟구쳐 쉽게 강을 건넌다. 그는 반대편에 추락하고 지쳤지만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안도한다. 그는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죽은 나무를 먹으며 자신의 레벨에 비해 강하지만 상위 단계의 적에게는 즉사할 것임을 깨닫는다. 갑자기 어둡고 불타는 붉은 기운과 함께 무시무시한 압박감이 그를 덮친다. 그는 뱀꼬리, 공포새보다 더 무서운 존재감을 느끼고 얼어붙는다. 그는 마법 부엉이가 자신을 찾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천천히 돌아보지만 공포의 원인이 부엉이가 아님을 깨닫는다. 숲 바닥에는 하얀 비늘과 검은 발톱을 가진 거대하게 잘린 발톱이 놓여있다. 그 발톱은 아래에 있는 나무들을 짓뭉갤 만큼 거대하다. 그는 혼란스럽게 쳐다보며 자신의 외눈으로 거대한 손가락으로 보이는 것을 이해하려 애쓴다. 그의 두려움은 희열에 찬 탐욕으로 바뀐다. 그는 그 신체 부위를 전설적인 금손가락, 즉 치트 같은 파워업을 의미하는 소설 용어로 본다. 그는 이 고레벨 몬스터의 일부를 흡수하면 엄청난 힘을 얻고 어쩌면 거대한 진화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자신의 행운에 미친 듯이 웃는다. 그는 즉시 금손가락을 먹어치우려 시도하며 비늘 위로 몸을 펼치고 용의 스킬을 활성화하여 그 힘을 흡수하려 한다. 그는 점액 촉수를 물체 주위에 감고 표면을 분해하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그 과정이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스템 경고가 번쩍인다. 분해 실패. 그의 스킬이 너무 낮거나 레벨 차이가 너무 크다. 대상의 무적 상태가 발동되고 그 압도적인 힘이 그의 세포를 밀어낸다. 경험치를 얻는 대신 그는 손가락의 에너지가 그를 태우면서 10, 20, 10의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다. 자신이 자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자율 행동을 활성화하여 연결을 끊고 탈출한다. 실패한 식사에서 몸을 움츠리자 그의 몸 일부가 날아간다. 그는 손가락을 후회스럽게 바라보며 아주 작은 더하실 경험치만 보인다. 그는 자신의 분해 스킬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것을 저주한다. 그는 사용할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을 가진 것 같은 자신의 상황을 한탄한다. 그는 그것을 분해할 수 없고 인벤토리가 너무 작아 운반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것을 남겨두고 스킬을 최대로 올리기 위해 레벨을 올린 다음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그가 이 계획을 세우자마자 발밑의 땅이 격렬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잘린 손가락이 갑자기 활성화되어 에너지로 빛나며 땅에서 솟구쳐 오른다. 그것은 땅을 뚫고 똑바로 날아올라 숲의 지붕을 뚫고 나간다. 그는 자신의 금손가락이 저절로 날아가는 것을 충격에 빠져 지켜본다. 발사는 충격파와 파편을 날려보낸다. 그는 자신에게 향하는 폭발을 발견하고 자신이 교차 사격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닫는다. 폭발이 그의 근처 땅에 부딪혀 거대한 분화구를 만든다. 그는 그 여파 속에서 떨며 간신히 살아남는다. 자신이 목격한 힘에 겁에 질린 그는 나무 뿌리 아래에 웅크리고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탄한다. 그는 멀리 여행할수록 자신이 더 하찮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오만함을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강해지기 위해 숨어서 죽은 나무를 분해한다. 그의 발밑 땅에는 벌레, 보석,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숨겨진 리밍 몬스터가 보인다. 땅속 깊은 곳 잘린 손가락이 땅을 파고든 후 착지했다. 어둠 속에서 손가락은 조용히 있다가 무시무시한 붉고 검은 기운을 내뿜으며 그것이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사악하고 살아있는 무언가임을 드러낸다. 슬라임은 머릿속 지도를 확인한다. 금손가락은 북동쪽 멀리, 마법 부엉이는 남서쪽에 있어 그는 울창한 숲속의 안전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그는 임시 기지를 세울 두꺼운 나무를 찾아 다음날 쉬면서 자신의 분신들을 회수할 계획을 세운다. 그는 용의 스킬로 나무줄기에 붙어 나무 껍질을 녹이기 시작한다. 그는 큰 몬스터를 막기 위해 입구는 좁게 만들고 내부는 넓고 편안하게 만들 계획이다. 그는 안전모를 쓴 모습을 상상하며 신나게 굴착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는 나무를 한 층 한 층 녹여 나무 속 깊이 터널을 뚫는다. 빛을 위해 그는 발광버섯을 심는데 그 버섯은 푸른 빛과 함께 약한 독을 내뿜는다. 지쳤지만 만족하며 그는 모아온 이끼 침대에 쓰러진다. 그는 완성된 집을 감탄하며 바라본다. 이제는 음식을 놓을 돌 탁자가 있고 버섯빛에 잠겨 있다. 그의 임시기지는 영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독버섯이 입구를 막고 있고 터널은 아래의 가짜 미끼방으로 이어지며 숨겨진 통로가 위에 진짜 안전한 방과 연결된다. 승리감에 도취된 슬라임은 나뭇가지를 든 촉수를 구부린다. 그는 이끼 침대에 누워 시가처럼 나뭇가지를 씹으며 안전한 집의 느낌을 즐긴다. 그의 휴식은 나무를 통해 진동하는 크고 규칙적인 윙윙거리는 소리에 의해 방해받고 그를 짜증나게 한다.
화가 난 그는 구멍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음에게 멈추라고 소리친다. 그는 나무 꼭대기에서 거대한 말벌떼를 본다. 두려워하는 대신 그는 그들의 수를 관찰하고 아이디어를 얻는다. 거대한 말벌들이 숲을 쌩쌩 날아다니며 자신의 영역을 순찰한다. 슬라임은 은신처에서 세포질 분사를 발사하여 공중에 말벌 한 마리를 박살낸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지 입구에 드러내놓고 앉아 미끼 역할을 하며 말벌떼를 도발한다. 격분한 말벌떼는 나무로 돌진하여 슬라임에게 침을 꽂는다. 그는 재빨리 좁은 구멍 속 깊이 몸을 숨겼고 말벌들은 공격을 놓치거나 침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함정을 모른 채 그들은 맹렬하게 입구를 공격했습니다. 자신의 요새 안에서 안전해진 주인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는 자신의 끈적한 몸이 파리더처럼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공격하던 말벌들이 덫에 걸리고 시스템은 그가 손쉽게 경험치를 얻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계획이 먹히는 것을 보고 그는 더 큰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는 공격을 멈추고 생존자 2마리가 날아가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 숲을 지나 나무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말벌집으로 향합니다. 나뭇가지 위에서 그는 그들의 본거지를 관찰합니다. 그가 벌집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자 그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그는 모습을 드러내 보초 벌들의 주의를 끕니다. 보초들은 페로몬 신호를 방출하여 무리에게 경고합니다. 수천 마리의 말벌이 쏟아져 나오면서 공기는 시끄러운 윙윙거림으로 가득 찹니다. 그는 침이 자신의 몸에 통하지 않으니 적이 많을수록 경험치가 많아질 뿐이라고 생각하며 버텨냅니다. 하지만 말벌들은 예상치 못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몰려들어 빽빽하게 진동하는 공을 만들고 일제히 날갯짓을 합니다. 그 마찰은 오븐처럼 강렬한 열을 만들어냅니다. 시스템 경고창이 번쩍입니다. 온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그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며 공황에 빠졌고 말벌들이 자신을 산채로 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구워지기를 거부한 슬라임은 원형질 탄막으로 반격합니다. 슬라임 투사체는 일벌들을 갈기갈기 찢고 그들의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밀랍 방패로 그의 공격을 막는 중장갑 유닛이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나면서 전투의 양상이 바뀝니다. 갑옷을 입은 곤충이 돌진하자 호박색 방패가 한때 치명적이었던 슬라임 총알을 튕겨냅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벌집의 주력 경비병들이 이전에 싸웠던 정찰병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의 눈이 충격으로 커집니다. 그는 나무지팡이를 든 독특한 흰털 곤충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지팡이를 흔들자 머리 위에 빛나는 마법진이 나타납니다. 무리 소환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거대한 군대가 벌집에서 내려와 겁에 질린 슬라임에게 비처럼 쏟아집니다. 적의 계급 체계는 명확합니다. 1벌, 방어형 경비벌, 그리고 말벌 마법사 지휘관. 그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인 마법을 사용하는 진화체와 마주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떱니다. 말벌 마법사가 차갑게 명령을 내립니다. 갑옷을 입은 경비벌들이 그를 처형하기 위해 슬라임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원형질 탄막을 발사하며 다가오는 군대에게 노란 액체를 쏩니다. 공격은 효과적이어서 곤충들을 하늘에서 나무 꼭대기 너머로 날려버렸지만 엄청난 수의 적 때문에 그는 쉬지 않고 발사하며 생체량을 소모해야 했습니다. 한 발당 체력이 10포인트씩 떨어지고 그의 몸은 쪼그라듭니다. 맹공격을 유지하기 위해 그는 영리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발사하는 동안 그는 나뭇가지에 몸을 고정하고 분해를 사용해 나무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며 틱당 10의 체력을 재생하여 소모량을 상쇄합니다. 그의 무한한 탄약에도 불구하고 말벌 경비병들은 공격을 계속합니다. 한 마리가 밀랍 방패를 들어 총알을 튕겨냅니다. 그는 투사체를 강화하고 그들의 방어를 뚫기 위해 마지막 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좌절합니다. 자신의 공격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2마리의 경비벌이 마무리를 위해 돌진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충돌하여 끈적한 몸을 찌르지만 물리적 접촉은 그의 전문 분야입니다. 그는 제발로 찾아온 병사들을 비웃으며 그의 몸이 그들을 덫에 가둡니다. 경비병들은 액체에 갇히고 그가 산채로 분해하자 그들의 갑옷이 녹아내립니다. 적들을 분해한 후 그는 전리품을 챙기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인벤토리는 경비병들에게서 얻은 말벌창과 말벌침으로 업데이트되지만 시스템 경고는 저장 공간이 가득 찼으니 지금 아이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는 즉흥적으로 날카로운 말벌창을 슬라임으로 감싸 투사체의 핵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안정성과 위력을 위해 그것을 빠르게 회전시킵니다. 그는 강화된 발사체를 말벌 경비병에게 발사합니다. 그것은 밀랍 방패를 산산조각내고 그 뒤에 있던 병사를 꿰뚫습니다. 자신의 경비병이 파괴되는 것을 본 말벌 마법사는 방어선이 뚫렸음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흔듭니다. 복종하며 전체 무리가 진영을 해체하고 벌집으로 돌아가 공격을 포기합니다. 그는 나뭇가지에 남아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여 후퇴했다고 믿으며 비웃습니다. 말벌 마법사가
소용돌이 치는 황금빛 에너지 구체를 형성하면서 전투는 격화됩니다. 빛나는 액체를 보고 슬라임은 정신이 팔립니다. 꿀처럼 생겨서 그는 싸우는 와중에도 맛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법사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팡이를 들어 구체에 불을 붙여 불꽃, 불씨를 시전합니다. 말벌 마법사는 화염구를 유성처럼 아래로 발사합니다. 공격은 슬라임에게 70의 피해를 입혔고 체력이 급락하자 그는 비명을 지릅니다. 마법사는 끊임없는 공격으로 여러 개의 불타는 투사체를 계속 발사합니다. 슬라임은 불이 자신의 몸에 카운터라는 것을 깨닫고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공격은 불과 끈적한 꿀을 섞어 광역 피해를 줍니다. 약간 재생되기는 하지만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폭발성 주문이 주위의 나무 껍질을 터뜨릴 때 미친 듯이 피합니다. 후퇴하면서 그들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그는 몸을 돌려 원형질 탄막, 즉 노란 슬라임 투사체 줄기를 발사합니다. 두 마리의 갑옷 입은 말벌이 공격을 가로막기 위해 앞으로 나섭니다. 그들은 쌍둥이 밀랍 방벽을 사용해 방패를 합쳐 슬라임을 막고 마법사를 보호하는 녹색 벽을 만듭니다. 불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나무에 매달려 슬라임은 그들의 강력한 방어 기술에 대해 불평합니다. 패배를 인정하고 그는 나무줄기를 따라 미끄러져 내려가며 등 뒤에서 폭발이 나무를 찢는 가운데 도망칩니다. 말벌 마법사는 강력한 주문인 무리 소환을 사용해 지원군을 부릅니다. 벌집에서 새로운 적인 자폭벌이 나타납니다. 에너지로 부풀어 오른 그들의 빛나는 복부는 벌집을 방어하기 위해 기어 나옵니다. 자살 특공대가 대규모 공격으로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들은 슬라임이 숨어있는 나무줄기에 조직적인 공격으로 급강하 폭격을 합니다. 충돌과 동시에 그들은 폭발하여 지역을 화염으로 뒤덮는 연쇄 폭발을 일으킵니다. 슬라임은 불을 피하기 위해 불타는 나무 줄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는 더 낮은 나뭇가지에 착지하고 그의 끈적한 몸이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러나 말벌 마법사가 그를 보고 병사들에게 그의 탈출로를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슬라임은 나뭇가지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두 마리의 큰 말벌이 나뭇가지를 톱질하는 것을 봅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슬라임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그는 아래에 있는 함정, 즉 수백 마리의 자폭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위에서는 말벌 마법사가 태양처럼 보이는 거대한 노란 에너지 구체를 만들어내며 마지막 공격을 준비합니다. 마법사는 거대한 주문을 아래로 던집니다. 화염구는 슬라임과 벌들을 향해 날아가며 마법사가 처치를 위해 자신의 부대도 희생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슬라임은 눈을 멀게 하는 빛으로 시야가 가득 찬 채 공격이 내려오는 것을 지켜봅니다. 주문이 슬라임을 강타하여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버섯구름이 숲 위로 솟아오르며 멀리서도 보입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지친 말벌 마법사와 경비병들은 위협이 사라졌다고 믿고 무기를 내립니다. 파괴된 지역의 유일한 잔해인 불타는 나무 조각들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숲은 고요하고 경비병들은 임무로 복귀하지만 갑작스러운 소란이 그들의 주의를 끕니다. 벌집으로 자원을 운반하던 두 경비병이 공중에서 얼어붙습니다. 말벌 마법사의 눈이 충격으로 커지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갑자기 슬라임이 그들 뒤에 나무 껍질에서 기습 공격을 하며 튀어나옵니다. 벌레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노란 포식자가 공중으로 돌진했다. 슬라임이 경비병들을 집어삼켜 가둬버렸다. 둥지아는 이제 무방비 상태라며 놈들을 도발했다. 슬라임은 영리한 계획으로 공격에서 살아남았다. 앞서 그는 그냥 숨는 대신 나무를 파먹어 둥지로 가는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 폭발 직전 HP 150을 사용해 분신을 만들고 미끼로 밖에 남겨두었다. 계획은 성공했다. 말벌들이 미끼에 화력을 집중하는 동안 진짜 작은 슬라임은 혼란을 틈타 몰래 나무를 기어 올랐다. 이제 슬라임은 벌집 벽을 뚫고 적의 영토 깊숙이 들어간다. 안에서 그는 탐색 스킬을 사용해 몸을 펼쳐 터널의 지도를 그린다. 그는 복도를 이동하며 목표가 아닌 식량 저장고는 지나쳤다. 거대한 유충이 있는 방을 확인했지만 그곳 역시 무시했다. 그는 벌집으로 가득 찬 황금방을 발견하고 크게 유혹을 느끼지만 벌꿀은 나중으로 미루고 둥지의 핵을 찾아 집중했다. 슬라임은 땅에서 튀어나와 둥지 가장 깊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즉시 무방비 상태인 목표물을 발견했다. 거대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생물체 여왕 말벌이었다. 그녀는 쿠션에 누워 더 많은 병사를 생산하기 위해 먹고 있었다. 침입의 방어자들이 경계태세를 취했다. 말벌 경비병과 마법사는 방어선이 뚫렸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돌렸다. 분노한 말벌 마법사가 이끄는 근위대는 붉게 빛나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봤다. 슬라임은 여왕의 복부 위로 올라탔다. 여왕의 머리 위로 바위를 든 채 그녀가 인질이라며 경비병들을 협박했다. 머리 위로 바위가 드리워지자 여왕은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슬라임은 계산을 잘못했다.
격분한 말벌 마법사는 항복하는 대신 즉시 공격을 명령했다. 말벌 경비병들은 여왕의 위험을 무릅쓰고 침입자를 죽이기 위해 돌진하며 복종했다. 슬라임의 눈이 커지며 협상이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다른 선택지가 없자 그는 바위를 내리쳐 잔인하게 여왕을 죽였다. 말벌 마법사는 군체의 심장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밖에서는 수천 마리의 말벌이 비행 능력을 잃고 하늘에서 떨어졌다. 안에서는 마법사와 경비병들이 쓰러졌다. 슬라임은 여왕이 숙주 기계였고 그녀 없이는 무리가 죽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죽은 여왕 위에 서서 협상이 실패한 것에 실망했다. 군체가 죽자 시스템은 그가 15레벨에서 17레벨로 올랐다고 알렸다. 고요한 달밤의 숲 시스템 알림이 벌집을 파괴한 후 슬라임이 레벨업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나무에서 뛰어내려 죽은 자폭 벌들 사이에 착지했다. 시스템은 24시간 후에는 벌의 잔해가 경험치를 주지 않으며 일시적인 체력 증가 효과도 곧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자신의 상태창을 열었다. 그는 HP 918로 21레벨에 도달했다. 그의 스킬들이 향상되었다. 맥동이 최고 레벨에 도달했다. 독저항은 7레벨이 되었고 중앙지휘 2레벨이라는 새로운 스킬도 생겼다. 새로운 중앙지휘 스킬에 혼란스러워하며 스킬 포인트를 추가하려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지휘할 대상이 없으니 쓸모없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분해를 업그레이드하려 했지만 종족 스킬은 연습을 통해서만 향상된다는 경고가 떴다. 실망한 그는 대신 맥동을 최고 레벨로 올렸다. 증가된 체력은 인벤토리 공간도 확장시켰다. 인벤토리는 빛나는 말벌 몬스터 꿀로 가득 차 있었다. 설명에는 HP 400을 회복시켜준다고 되어 있어 귀중한 보물이었다. 습격으로 지친 슬라임은 숨을 고르기 위해 헐떡이며 풀밭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죽은 벌레들에 둘러싸인 채 슬라임이라 심장도 없는데 왜 복잡한 감정이 드는지 의아해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먹었던 적들, 산성 달팽이, 거미 몬스터, 그리고 거대한 들개를 떠올리며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포식의 길은 벌레에서 시작해 말벌 군체 전체를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갑자기 그는 먹잇감의 기억인 비극적인 환영을 보게 되었다. 어린 아기 개가 엄마에게 왜 아빠가 게임하러 집에 오지 않느냐고 묻는다. 환영 속에서 정장을 입은 게 아빠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그는 고객과 함께 있어 집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엄마는 아빠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아들을 위로한다. 벽에 걸린 게 모양 시계는 자정이 다 되었음을 보여준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자 엄마는 걱정한다. 술에 취해 쓰러졌을까 걱정된 그녀는 아들에게 아빠 개를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두운 밤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이가 폭풍에 대한 노래를 부르자 엄마는 조용히 시킨다. 아빠 개가 이미 슬라임에게 잡아먹힌 것을 모른 채 말이다. 어두운 골목에서 아빠는 서류 가방을 들고 비틀거린다. 아기 개는 그 실루엣을 보고 아빠가 돌아왔다며 기쁘게 소리친다. 엄마는 그 형체가 왜 집에서 멀어지는지 의아해하며 소리쳤다. 형체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남편이 취했다고 생각한 그녀는 아들에게 도와주라고 말한다. 아기 개는 행복하게 실루엣을 향해 달려간다. 그 형체가 돌아선다. 그것은 아빠가 아니라 그의 옷을 입은 돌연변이 슬라임이었다. 뒤틀린 붉은 눈의 괴물은 내 아빠는 아주 맛있었다고 속삭였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환영에 흔들린 슬라임은 자신이 악당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황에 빠졌다. 그는 어두운 숲에서 진정하려 애썼다. 그는 아직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세계의 몬스터로서 그는 이 죄책감을 통제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포식자의 눈을 보고 사냥하거나 사냥당하는 정글의 법칙을 받아들였다. 그는 사냥과 분해가 자신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결심했다. 생존에 집중하며 그는 이전에 풀어놓은 분신이 무엇을 모았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슬라임은 숲 덤불 속을 빠르게 뛰어다녔다. 그는 분신을 향해 덤불을 뛰어넘었다. 갑자기 그는 멈췄다. 나무 틈새로 밝고 따뜻한 불빛을 보았다. 그는 그 빛이 모닥불에서 나온 것임을 깨달았다. 호기심과 경계심을 품고 그는 더 잘 보기 위해 덤불 속으로 이동했다. 근처에 인간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는 몰래 엿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엿보자 그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인간. 그는 모닥불가에서 쉬고 있는 3명의 모험가를 발견했다. 덤불 속의 숨은 슬라임은 몬스터로 가득 찬 이 세계에서 사람들을 보고 충격과 긴장을 느꼈다. 캠프에서는 분홍머리의 정찰병 C랭크 니아로스가 잠든 갑옷 멧돼지에 기대어 쉬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강철등이라는 이름의 짐승을 쓰다듬으며 길을 찾아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다. 모닥불 옆에서 수염난 전사 B랭크 레이카터가 팀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목표를 찾는 동안 길을 잃게 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책을 읽던 후드를 쓴 인물 비랭크 콜펀이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마법 통신이 끊겼고 숲은 위로 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변칙적인 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다며 레이크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했다. 콜은 탈출한 후에 교회에 보고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의 대화에서 길드장이 2년 동안 실종 상태라는 것이 드러난다. 콜은 그가 사라지기 전 교회가 그들의 길드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덧붙인다. 10년 전 길드장 고스는 기만, 학대, 악행 금지라는 좌우명 아래 평등의 철학으로 백가길드를 창설했다. 길드는 관대함과 단결력으로 유명해졌다. 길드의 빠른 성장은 교회의 의심을 샀다. 2년 전 고스는 교황의 임무를 받고 윗지 숲으로 떠난 뒤 다시는 볼 수 없었다. 레이 카터는 스승님이 없자 길드가 무너졌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수색대에 합류한 유일한 사람들이 니아와 콜이라며 고마워한다. 니아로스는 겸손하게 자신은 고슨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말한다. 모두를 받아들여준 그의 길드가 없었다면 그녀의 특이한 직업 때문에 모험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여전히 책을 읽던 콜은 니아가 마술을 다룰 수 있어 다른 길드에서도 탐낼 테니 미래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냉소적으로 말한다. 화가 난 니아는 콜에게 닥치고 잠이나 자라고 소리친다. 콜은 자신이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사과한다. 한편 점규는 덤불 속에서 귀를 기울이려 애쓴다. 그는 길드와 교회 같은 단어들만 간신히 알아듣는다. 그는 인간 세계의 정치에 대해 배우는 것이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변신 능력을 사용해 덤불에서 땅을 가로지르는 납작한 촉수를 뻗어 수신기 역할을 하게 한다. 이제 점규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험가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풀밭에서 열심히 엿듣는다. 콜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근처에 몬스터가 있다고 침착하게 알리자 도청은 중단된다. 점규는 자신이 발각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공황에 빠진다. 그가 촉수를 거두기도 전에 콜이 시전한 얼음 송곳이 땅에서 솟아올라 그 팔다리를 꿰뚫는다.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시스템 알림은 서리 효과가 매우 효과적이며 속도를 90% 감소시키고 몸을 떨게 만든다고 알린다. 절박해진 점규는 얼어붙은 팔다리를 덤불 속으로 끌고 가며 얼음 흔적을 남긴다. 콜은 동료들에게 자신이 처리했다고 말한다. 레이크는 방패를 준비하며 적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니아는 자신의 멧돼지인 리틀 스틸백에게 조사를 명령한다. 얼음에 갇힌 점규는 멧돼지가 자신 위로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쳐다본다. 리틀 스틸백은 얼어붙은 점균의 냄새를 맡으며 노란 덩어리가 음식인지 궁금해한다. 얼린 간식이라고 판단한 멧돼지는 점균을 우적우적 씹어먹고 점균은 속으로 비명을 지른다. 그의 눈이 공포로 커진다. 그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도망치려 한다. 그는 멧돼지 입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가 죽음을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 니아가 멧돼지에게 그 이상한 생물을 먹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녀는 애완동물에게 무차별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훈계한다. 점균을 해롭지 않은 작은 몬스터로 치부하며 그녀는 멧돼지에게 뱉어내라고 명령한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갑옷 멧돼지는 침덩어리와 함께 점균을 뱉어낸다. 니아는 끈적끈적한 생물을 받아들어 자기 얼굴 앞으로 들어올린다. 따뜻한 표정으로 그녀는 그가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작은 몬스터에게 자신과 계약을 맺고 싶은지 묻는다. 기쁨에 겨운 점균은 그녀를 천사로 본다. 그는 마침내 마법적인 유대를 찾았다고 믿으며 마음속으로 네 라고 외친다. 레이 카터가 끼어들어 장난치지 말라고 니아를 꾸짖는다. 그는 숲을 탈출하기 위해 마나를 아껴야지 저레벨 슬라임에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점균은 자신이 점균이라고 외치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다. 니아는 동의하고 점균을 풀밭 위에 놓는다. 그는 인간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하며 깨닫는다. 포기하지 않고 그는 몸짓으로 의사소통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노란 몸을 비틀고 촉수를 뻗는다. 땅 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 니아는 레이크에게 이상한 행동을 지적한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한자를 자랑스럽게 만들며 이것이 자신이 지능적이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계획은 역효과를 낳는다. 레이크는 글자를 오해하고 점균이 그냥 배설하는 거냐고 묻는다. 니아는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 보인다. 좌절한 그는 이 세계의 인간들이 중국어를 읽거나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면 그들이 자신을 죽일까봐 두려워하며 의사소통을 포기한다. 그는 아직 대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곳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스스로를 위로한다. 달빛 아래 점균은 방금 만난 인간들에게서 벗어나 물 위를 뛰어넘는다. 풀밭에 안전하게 도착한 그는 마법의 위협을 떠올린다. 그는 마법 감시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에 유령 올빼미를 피하고 싶어한다. 그는 말벌 전투에서 얻은 새로운 기술을 시험해보기로 결심한다. 핵명령을 활성화하자 디지털 그리드가 그의 주변을 스캔한다. 그의 감각은 레이더 시스템이 된다.
기술은 신호를 찾아 지역을 휩쓸며 삐소리를 낸다. 파란 그리드가 나무 사이로 확장되며 어두운 숲의 지도를 만든다. 바위 위에서 점규는 스캔이 자신이 남겨둔 분신들을 찾기를 기다린다. 시스템이 목표물에 고정된다. 그는 핵 명령이 자신의 조각들을 추적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분리된 몸을 감지한다. 그는 잃어버린 질량을 회수하기 위해 신호를 따라 숲을 질주한다. 신호는 점점 강해져 쓰러진 통나무 옆에 있는 크고 빛나는 노란 덩어리로 그를 이끈다. 점규는 충격에 빠진다. 분신이 저절로 거대해졌고 그는 그것이 얼마나 많이 분해했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회수를 활성화하고 거대한 분신과 합체하여 그 영양분을 흡수한다. 시스템은 경험치와 체력 포인트의 엄청난 획득을 알린다. 기운을 차린 그는 수확을 계속하기 위해 다음 신호를 향해 뛰어오른다. 그는 또 다른 분신을 찾아 흡수한다. 그의 독저 학력이 8레벨로 업그레이드된다. 합산된 경험치로 그는 22레벨로 오른다. 점규는 경험치 수확을 계속하고 싶어 풀밭에 착지한다. 그는 다시 핵 명령을 활성화하지만 신호는 희미하고 약하게 삐 소리를 낸다.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왜 신호가 약해졌는지 궁금해하며 필사적으로 그 근원을 찾는다. 지역을 스캔하던 그는 버섯 근처에서 움직임을 발견하고 목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공포스럽게도 산성 달팽이가 그의 분신을 먹어치우고 있다. 격분한 점규는 그 생물에게 소리치며 세포질 제트를 발사하여 맞춘다. 공격은 적을 멀리 날려버리고 분신은 떨고 있다. 그는 분신이 괴롭힘당한 아이인 것처럼 행동하며 위로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남은 질량을 회수하기 위해 버섯밭으로 다가간다. 갑자기 빠른 빨간 흐릿한 형체가 위에서 덮쳐 버섯들을 박살낸다. 길고 끈적한 혀가 점균을 퍼올려 그의 눈앞에서 분신을 훔쳐간다. 범인은 뚱뚱한 초록 개구리로 만족스러운 개굴 소리와 함께 분신을 삼킨다. 점균은 개구리가 틀이 맞아 충격에 빠져 쳐다본다. 그의 경험치가 사라졌다. 그의 충격은 분노로 바뀐다. 그는 노려보며 그 냄새나는 개구리가 자신의 분신을 먹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점규는 변형체 탄막을 발사하여 도둑에게 투사체를 쏜다. 초록숲 개구리는 공격을 알아챈다. 발사체는 개구리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뒤로 넘어뜨린다. 개구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점규는 이제 뱀꼬리 공포새와 싸울 만큼 강해졌다고 자랑하며 비웃는다.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혼란으로 바뀐다. 놀랍게도 개구리는 쓰러지지 않았다. 그것은 입을 벌려 아무런 상처 없이 투사체를 잡아낸다. 그가 다시 발사하기 전에 개구리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른다. 녀석은 첨벙거리며 강으로 뛰어들어 깊은 물속으로 도망쳤다. 슬라임은 바위 끝으로 달려가 개구리는 절대 도망칠 수 없다고 외쳤다. 개구리 머리가 물 밖으로 쏙 튀어나오더니 안전한 곳에서 그를 비웃듯 개굴거렸다. 도망치게 둘 수 없었던 슬라임은 물속으로 연달아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공격은 무용지물이었다. 발사체는 수면에 부딪혀 기세가 꺾이고 무력하게 물보라만 일으켰다. 슬라임은 분한 듯 공격을 멈췄다. 녀석이 물속에 있는 한 자신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초록숲 개구리가 갑자기 강 밖으로 뛰쳐나왔다. 슬라임은 개구리가 숨을 쉬러 나왔을 거라 추리하며 지켜봤다. 그는 이 약점 때문에 녀석은 죽은 목숨이라 단언하지만 개구리는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었다. 녀석은 수면을 박차 추진력을 얻었다. 힘을 방출하더니 입을 쩍 벌린 채 로켓처럼 뿜을 향해 날아왔다. 슬라임은 자신이 서 있던 바위에 개구리가 처박히는 것을 간신히 피했다. 개구리가 회복하는 동안 슬라임은 돌처럼 굳힌 원형 질탄을 연사했다. 공격은 정확하게 개구리의 눈을 강타했다. 발사체가 명중하자 슬라임은 재빨리 안전을 위해 나무 위로 후퇴했다. 나뭇가지 위 안전한 곳에서 그는 개구리가 자신을 물가로 유인했음을 깨달았다. 큰 승리에 너무 자만했다고 사냥꾼도 언제든 사냥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며 겸손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아래에서는 개구리가 피 흘리는 눈을 부여잡고 상처 입은 채 분노에 차 있었다. 녀석은 나무를 노려보며 맹렬하게 개굴거렸다. 고통도 잊은 채 개구리는 나뭇가지를 향해 뛰어올랐다. 슬라임은 돌탄환이 다 떨어진 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액체 슬라임탄을 발사하며 공격했다. 개구리가 입을 벌린다. 다치기는커녕 개구리는 날아오는 슬라임탄을 공중에서 전부 받아먹었다. 슬라임은 자기 공격이 괴물에게 먹이를 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쳐다봤다. 개구리는 상처를 무시하고 먹이를 쫓아 나무를 기어올랐다. 개구리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서야 너무 늦게 위험을 깨달았다. 길고 끈적끈적한 혀가 튀어나왔다. 혀는 슬라임에게 세차게 부딪혀 단단히 달라붙었다.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슬라임은 나뭇가지에 매달렸지만 육중한 개구리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끌어당겼다.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에 금이 간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슬라임은 추락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를 붙잡은 채 공포에 떨며 추락했다. 아래에서는 개구리가 입을 쩍 벌린 채 그를 통째로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찰나의 순간 그는 역운동량을 이용했다. 그는 부러진 나뭇가지에 몸을 감아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했다. 그는 이거나 먹어라 라고 외치며 개구리의 입에 창을 쑤셔 넣는다. 나무가 개구리의 뇌를 꿰뚫는다. 그 일격에 개구리는 뒤로 나가 떨어진다. 슬라임은 무사한 가운데 녀석은 피를 뿜으며 나무에서 떨어졌다. 죽은 개구리는 첨벙거리며 물속으로 떨어졌고 전투는 끝이 났다. 슬라임은 위험한 전투가 끝났다는 안도감에 나무줄기에 매달렸다. 아래에서는 개구리의 싸늘한 시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피로 붉게 물들였다. 시체는 흐릿한 시면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다. 나무 위에서 슬라임은 아쉬운 듯 아래를 내려다봤다. 시체가 물속에 있어서 경험치로 분해할 수 없다는 게 아쉬웠다. 갑자기 물에서 거품이 인다. 깊은 물속에서 빛나는 두 개의 험악한 눈이 나타나 위를 쏘아봤다. 물에서 빗줄기가 뿜어져 나온다. 폭발이 자기 옆에 허공을 가르자 슬라임은 경악했다. 공격은 무시무시한 위력으로 나무줄기를 베어버렸다. 그 폭발로 나무와 비명을 지르는 슬라임은 밤하늘로 날아갔다. 적은 새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그것은 붉은 눈을 가진 창백하게 빛나는 존재로 신성화 강림을 발동한다. 슬라임은 적의 갑작스러운 변신에 어안이 벙벙해져 죽은 개구리가 어떻게 저런 힘을 갖고 부활할 수 있냐며 혼란스럽게 외쳤다. 신성화된 개구리는 부러진 나무에서 몸을 빼내며 슬라임을 죽일 듯 증오에 찬 붉은 눈으로 노려봤다. 갑자기 개구리 눈에 종양이 터지더니 레이저 빔 같은 고압의 혈액을 슬라임에게 발사했다. 슬라임은 그 공격을 간신히 피했고 부식성 혈액은 그가 방금 서 있던 나무를 덮쳤다. 상대가 안 된다고 깨달은 슬라임은 높은 나뭇가지를 잡기 위해 위로 슬라임 줄기를 쏘아 올렸다. 그는 나무 사이를 재빨리 오가며 괴물과 거리를 벌리려 애썼다. 도망치면서 그는 상황을 분석했다. 현명한 슬라임이라면 후퇴해야 하지만 다른 약한 괴물들은 쉽게 먹혔는데 왜 이 녀석만 3차 형태가 있는지 의아했다. 수상쩍다고 느낀 그는 도망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신성화된 개구리는 그를 놓아주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속도로 추격하며 포효했다. 끈끈한 혀를 이용해 개구리는 허공을 가르며 슬라임의 움직임을 완벽히 따라잡고 거리를 좁혔다. 개구리는 잠시 멈춰 입가에 피를 닦아냈고 몸은 불길하게 빛나며 새로운 공격을 충전했다. 녀석은 굳은 피로 만든 채찍, 핏빛 채찍을 휘둘러 허공을 갈랐고 슬라임의 촉수를 절단하며 199의 피해를 입혔다. 슬라임은 외부 물질이 침입했다는 시스템 경고와 함께 추락했다. 그는 개구리의 피가 너무나 맹독이라 8레벨 독 저항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신성화된 개구리는 혀 채찍 스킬을 발동하며 아래로 급강하해 공격을 이어갔다. 핏빛의 긴 혀가 작살처럼 튀어나와 슬라임을 휘감고 아래로 끌어내렸다. 붙잡혔지만 슬라임은 오만했다. 그는 겨우 1의 피해를 입었다며 자신의 액체 몸에는 물리 공격이 무용지물이라고 자신하며 비웃었다. 하지만 강에 처박히는 순간 그의 자신감은 공포로 바뀌었다.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민물, 속으로 끌려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붉은 경고창이 세포 삼투압이 임계치에 달했으며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신성화된 개구리가 거대한 턱을 쩍 벌리고 덤벼들었다. 개구리는 입을 닫아버렸고 슬라임은 통째로 삼켜졌다. 신성화된 개구리가 만족스러운 듯 물 위에 떠오르자 숲은 고요해졌다. 하지만 개구리의 입이 불룩 튀어나오며 꿈틀거렸다. 슬라임은 살아있었다. 삼켜지지 않으려고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개구리는 턱에 힘을 주어 그를 목구멍 아래로 밀어 넣었다. 위 안에서 슬라임은 위산에 잠겨버렸다. 그는 초당 33씩 피해를 입으며 자신의 체력이 녹아내리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봤다. 어둠 속에 갇힌 슬라임은 패닉에 빠졌다. 핵을 사출해 탈출하려 했지만 싸움으로 너무 지친 나머지 분열 스킬을 쓸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수면 위에서는 신성화된 개구리가 적을 소화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개굴거리고 물장구를 쳤다. 갇힌 채 소화되던 슬라임은 필사적인 도박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약화시키는 물에 저항하는 대신 그는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삼투압 약점을 발동시켰다. 물을 흡수하자 그의 몸은 개구리의 목구멍 안에서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신성화된 개구리는 목이 부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자 뭔가 잘못됐음을 깨닫고 당황하며 목을 움켜쥐었다. 슬라임은 개구리의 입과 목을 가득 채우며 계속 팽창했고 녀석이 감당 못할 만큼 커져서 터뜨려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개구리는 고통스럽게 개굴거렸고 슬라임이 턱을 억지로 벌리자 눈알이 튀어나올 듯했다. 팽창하며 받는 피해를 버티기 위해 슬라임은 가지고 있던 말벌꿀을 전부 먹어치웠고 한 번에 400씩 체력을 회복하며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다. 체력이 계속해서 재생되자 슬라임은 거대해져 개구리의 몸을 한계까지 늘어뜨렸다. 압력이 너무 강해지자 거대한 폭발과 함께 신성 개구리가 안에서부터 터져버린다. 슬라임의 팽창이 적을 완전히 파괴하면서 피와 살점이 물 위로 흩어진다. 승리한 슬라임은 거대한 점액산이 되어 강 위에 떠 있다. 시스템은 그가 쓰레기를 물리치고 경험치를 얻었다고 알린다. 독성 혈액에서 살아남음으로써 그는 새로운 항체도 얻었다. 폭발적인 승리 후 슬라임은 거대한 녹색 점액산이 되어 쥐지대 나무들 사이에 떠 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새 몸을 보며 그 크기에 놀라워한다. 상태창에 그의 새로운 지속 능력인 삼투압 조절 최대치가 표시된다. 그의 HP는 최대치였던 924를 훨씬 뛰어넘는 11, 170까지 치솟았지만 타이머는 초과된 체력이 1시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형태를 분석하며 거대한 크기 덕분에 빙산처럼 뜰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몸의 아랫부분은 물을 흡수하지만 거대한 부피 덕분에 압력을 안전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는 이 물면역이 자신의 필사적인 도박에서 얻은 예상치 못한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타이머를 보고 공황에 빠진다. 그는 자신을 거의 무적으로 만들어주는 1만 추가 체력이 그렇게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고 탐욕스럽게 변한다. 이 형태를 얻기 위해 귀한 꿀을 모두 사용했으니 이 일시적인 힘을 이용해 큰 이득을 봐야 한다. 그는 자신을 막을 수 없는 괴수로 상상하며 미친 듯이 웃는다. 그는 끈끈이 공 굴리기 게임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얻어 숲을 굴러다니며 모든 것을 수집할 계획을 세운다. 거대한 모습으로 슬라임은 재앙처럼 물에 잠긴 숲을 굴러다닌다. 그가 식물을 삼키자 분해를 확인하고 경험치를 부여하는 시스템 알림이 뜬다. 그는 시간 제한이 끝나기 전에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 나무 사이를 돌진하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모은다. 물속 깊은 곳 물고기들이 뿌리 사이에서 평화롭게 헤엄치고 있다. 갑자기 슬라임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고기들을 흩어지게 한다. 사냥은 실망스럽다. 압력에는 면역이지만 물의 저항 때문에 너무 느려지고 민첩한 물고기들은 잡을 노력의 가치가 없다. 물속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하고 그는 내시로 향한다. 그는 거대한 몸을 이끌고 강에서 또 기어 나온다. 근처에서 그는 나무 옆에 있는 버섯 무리를 발견한다. 그는 버섯들 위로 흘러가 즉시 흡수해버린다. 움푹 팬 흔적을 남기며 그는 더 내륙으로 이동한다. 앞쪽에 방금 잡은 물고기를 든 작은 수달 같은 생물 2마리가 풀밭에 서 있다. 거대한 슬라임이 작은 동물들 위로 다가와 인사를 외치며 무시무시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끈적한 몸으로 달려들어 덮친다. 그는 그들을 먹지 않는다. 굴러가며 그는 냉정하게 물고기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하고 그들을 뒤로 한다. 두 수달은 녹색 점액으로 뒤덮인 채 흙바닥에 앉아 저녁 식사를 빼앗긴 충격으로 멍하니 바라본다. 숲을 굴러가며 슬라임은 절도를 합리화한다. 그는 귀여운 수달들을 살려주고 음식만 가져간 것이 자신에게 아직 자비로운 인간의 영혼이 남아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도토리를 든 다람쥐를 발견했을 때 그의 독백은 중단된다. 다람쥐의 귀와 꼬리 끝에는 마법의 불꽃이 일고 있다. 침입자에게 분노한 다람쥐의 몸이 맹렬한 불길에 휩싸인다. 고개처럼 다람쥐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꼬리에서 불덩이를 뿜어내 슬라임을 향해 불기둥을 날린다. 공격은 효과가 굉장했다. 슬라임은 피해 표시가 나타나자 공황에 빠지며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불마법이 위험한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크기 차이가 너무 크다. 슬라임이 다가오며 먼저 공격했으니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작은 생물에게 경고한다. 그는 거대한 녹색 몸으로 다람쥐를 덮치며 숲에서 불장난은 금지라고 농담한다. 그가 몸을 들자 깨끗한 해골만 남아있다. 시스템은 처치와 분해를 확인하고 그에게 경험치를 부여한다. 숲 더 깊은 곳 격렬한 충격음이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진다. 거대한 근육질 도마뱀이 날아가 땅에 세게 부딪힌다. 상대는 가슴에 빛나는 수정을 가진 살아있는 나무 괴물로 나뭇가지 팔을 공격적으로 흔들고 있다. 도마뱀이 회복하며 반격을 준비하듯 목이 부풀어 오른다. 입에서 강력한 액체 줄기를 뿜어낸다. 산성침이 나무 괴물에게 명중하여 몸 전체로 튀긴다. 산이 지글거리며 타들어가 나무 괴물의 껍질과 살을 녹이자 괴물은 고통에 몸부림친다. 몸이 녹아내리고 있음에도 나무 괴물에게는 생존 방법이 있다. 죽어가는 몸에서 빛나는 씨앗이 쏘아져 나와 속이 빈 그루터기 안에 안전하게 착지한다.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그루터기는 즉시 재생하여 나무 괴물을 복원한다. 적이 돌아오자 좌절한 도마뱀이 으르렁거린다. 야생 돌진을 활성화하고 싸움을 끝내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돌진한다. 나무 괴물이 창처럼 나뭇가지를 뻗어 막으려 하지만 도마뱀은 민첩하게 공격을 피하며 다가간다. 도마뱀이 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나무 괴물이 더 빠르다.
날카로운 나뭇가지가 도마뱀의 팔을 감싸며 단단한 비늘을 뚫는다. 갑자기 도마뱀을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따라 이상한 흰 봉오리들이 빠르게 돋아난다. 봉오리 하나가 도마뱀의 얼굴 앞에서 불길한 꽃으로 피어난다. 도마뱀이 꽃을 응시하자 눈에 꽃잎이 비친다. 공격은 기생감염이다. 도마뱀의 동공에서 붉은 종양이 즉시 돋아난다. 감염은 즉각적이다. 도마뱀의 눈이 피를 뿜으며 터져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눈이 멀게 된다. 나무 괴물은 아직 비틀거리는 도마뱀에게 나뭇가지를 휘둘러 강력한 일격을 가한다. 그 충격으로 짐승은 날아가 바위투성이 땅에 격렬하게 충돌한다. 눈이 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도마뱀은 포기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다시 일어선다. 잃어버린 시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마뱀은 열 감지를 활성화하여 열 신호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이 감각을 이용해 도마뱀은 공격을 감지한다. 나뭇가지를 빛나는 열의 줄기로 인식하고 재빠르게 피한다. 도마뱀은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라 적의 위로 솟구친다. 몸을 웅크리고 빠르게 회전하여 회전하는 발사체로 변한다. 날카로운 꼬리를 휘두르며 회전력을 이용해 강력한 내려치기를 한다. 공격은 엄청난 힘으로 명중하여 도마뱀이 나무 괴물을 그대로 꿰뚫고 내려온다. 핵이 산산조각 나면서 그 생물은 파괴되어 부서진 나무와 녹색 펄프로 변한다. 도마뱀은 적을 향해 승리의 포효를 내지르며 입에서 침과 피를 뿜는다. 하지만 그 승리는 고통스럽다. 기생꽃이 눈구멍에서 피어나고 뿌리가 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자 짐승은 낑낑거린다. 감염된 도마뱀은 눈이 먼 채 서 있고 눈구멍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있다. 갑자기 거대한 슬라임이 언덕을 굴러내려와 죽어가는 짐승 위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무자비하게 슬라임은 도마뱀 위로 굴러가 그 무게로 짓뭉개고 흡수해버린다. 시스템 알림이 슬라임에게 이물질을 경고하지만 그의 항체가 그것을 중화시켜 분해에 대한 경험치를 얻게 한다. 슬라임은 이물질 경고에 잠시 혼란스러워한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는 시간이 다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먹는데 집중한다. 하지만 숲을 평평하게 만들면서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수백 에이커를 굴러다녔지만 숲은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 갑자기 그의 발밑 땅이 격렬하게 흔들린다.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 기둥이 먼 산에서 솟아올라 밤하늘로 치솟는다. 에너지가 구름을 뚫자 마법적인 기하학적 무늬가 하늘을 가득 채운다. 슬라임은 혼란스러워하며 지켜본다. 하늘의 거대한 장관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그는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한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시간 제한이 만료된다. 시스템 메시지가 그의 초과 HP를 제거하고 그의 거대한 몸은 연기로 터져버린다. 그는 즉시 줄어들어 풀밭 위에서 원래의 작고 뾰족한 형태로 돌아온다. 몸이 작아진 슬라임은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다. 레벨 49 달성, 약한 생물의 군주 업적 획득, 그리고 HP가 거의 3명에 달하는 것을 보고 충격받는다. 능력치 상승에 감탄하지만 시스템 알림이 그의 기분을 망친다. 영양 과부하가 완료되었다고 경고한다. 다음 요구량은 5배나 높고 1시간 동안 경험치를 얻을 수 없다. 거대했던 몸이 남긴 분화구에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칭호가 유치원 대장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고 냉소적으로 생각한다. 과식으로 메스꺼움을 느끼며 인벤토리를 열자 돌, 나무, 뼈 같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즉시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안다. 몸이 경련하며 엄청난 양의 아이템을 토해내고 인벤토리를 숲 바닥에 비운다. 그는 잔해더미 옆에 기운 없이 누워있다. 몸은 가벼워졌지만 1시간 동안 경험치를 얻을 수 없어 지루하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 갑자기 알림이 나타난다. 레벨 60이 되면 전직이나 진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슬라임은 이것이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임을 깨닫고 전율한다. 그는 의태가 전직의 핵심이라고 추측하고 진화는 동물이 인간의 지능을 얻는 것과 같은 질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의 상상력은 폭주하여 강력한 슬라임 마법사가 된 자신을 그린다. 그는 마법을 배워 이 모습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는 꿈을 꾸며 웃는다. 공기를 가르는 날개 소리가 그의 환상을 깨뜨린다. 고개를 들어보니 세 개의 빠른 형체가 나무 사이를 날고 있다. 그는 즉시 위협을 감지한다. 무장한 말벌, 마법사 3명으로 이루어진 분대다. 슬라임은 긴장하며 위를 쳐다본다. 그는 이전에 싸웠던 마법을 쓰는 말벌임을 알아보고 한 번에 3마리를 상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안다. 분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진 그는 뒤따르기로 결심한다. 그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숲속의 곤충들을 뒤쫓는다. 그는 거리를 유지하며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3마리의 말벌 마법사를 숲속 깊이 추적한다. 그는 공터에 도착하고는 경악한다. 숲바닥은 유기적인 다리로 연결된 수많은 벌집으로 뒤덮여 거대한 곤충 도시를 이루고 있다. 풀숲에 숨은 슬라임은 군체의 규모에 감탄한다. 그는 이 상호 연결된 구조가 군집의 진화된 형태인지 궁금해한다. 3마리의 말벌 마법사는 군체로 날아내려가
윙윙거리는 수천 마리의 다른 벌들과 합류한다. 갑자기 거대한 발톱이 내려와 즉시 벌집 하나를 짓밟는다. 거대한 새, 뱀꼬리 공포새가 잔해 속에 서 있다. 처음 환생했을 때 봤던 것과 비슷하지만 옅은 푸른 깃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말벌들을 무시하고 벌집을 파헤친다. 기묘하지만 무서운 표정으로 새는 벌집을 찢어 열고 안의 유충을 탐욕스럽게 먹는다. 은신처에서 슬라임은 식은땀을 흘린다. 그는 그 종을 알아보고 붉은색 개체가 한때 그를 삶의 의지를 잃게 할 만큼 겁먹게 했던 것을 떠올리지만 이 푸른색 개체는 달라 보인다. 군체가 반격한다. 수천 마리의 병정벌이 거대한 포식자에게 모든 각도에서 조직적인 급강화 폭격 공격을 가하지만 새는 중무장하고 있다. 말벌 한 마리가 내려앉아 쏘려고 하지만 그 공격은 두꺼운 깃털을 뚫지 못한다. 다른 말벌들은 꼬리에 달린 뱀 머리를 공격하지만 그들의 침은 단단한 비늘에 튕겨나간다. 물리 공격은 소용이 없다. 전술을 바꿔 무리는 새의 온몸을 살아있는 곤충 담요처럼 덮어 질식시키거나 과열시키려 하지만 새는 너무 강하다. 그것은 거대한 몸을 흔들어 수천 마리의 말벌을 먼지처럼 털어낸다. 물리 공격이 실패하자 세 마리의 말벌 마법사가 전투에 참여한다. 그들은 새 위를 맴돌며 마법진을 활성화하고 수십 개의 화염구를 소환하여 새를 조준한다. 말벌 마법사들은 폭격을 시작하여 침입자를 불태우기 위해 마법진에서 화염구의 포구를 쏟아붓는다. 발사체가 명중하면서 숲바닥은 화염에 휩싸이고 땅을 흔드는 귀청이 터질 듯한 폭발이 일어난다. 바위 뒤에 숨은 슬라임은 그 파괴적인 힘에 떨며 이 마법이 자신이 파괴했던 벌집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공격은 짐승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푸른 뱀꼬리 공포새는 불꽃을 흡수하고 마법을 삼키면서 깃털이 옅은 푸른색에서 불타는 진홍색으로 변한다. 마법으로 완전히 충전된 새는 이제 붉은 형태로 머리를 뒤로 젖히고 무서운 비명을 지른다. 그 눈은 사리를 품고 떠있는 곤충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의 공격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임을 보여준다. 세 마리의 말벌 마법사는 공중에서 얼어붙고 가장 강력한 공격이 실패했음을 깨닫자 공격성이 충격으로 바뀐다. 눈을 멀게 할 정도의 속도로 새는 거대한 뱀 꼬리를 휘둘러 벌집을 종이처럼 부수고 안의 먹잇감에게 다가간다. 꼬리에 달린 뱀 머리는 열 감지 시야를 사용하여 폐허 속에 숨어있는 곤충들의 열 신호를 쉽게 찾아낸다. 열에 이끌려 뱀은 정밀하게 달려들어 방어하는 말벌을 턱으로 낚아챈다. 뱀은 무자비하게 곤충을 으스러뜨려 즉시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무리가 붕괴되면서 죽은 곤충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진다. 숨어있던 슬라임은 새가 의도적으로 불을 흡수하여 힘을 키우고 여왕을 노렸다는 것을 깨닫고 높은 지능을 증명한다. 그는 새가 떠난 후 시체를 수거하기로 결정한다. 갑자기 새의 날개가 얼어붙는다. 잠시 후 폭발 소리에 이끌려 인간 모험가들이 도착한다. 콜퍼는 마법 반응을 감지하고 나야로스는 그 생물을 스네이크 헤론이라고 식별한다. 레이 카터가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서며 그 괴물이 이미 군주급이라고 경고한다. 바위 뒤에서 슬라임은 혼란스러운 장면을 지켜본다. 그는 이전에 봤던 모험가들을 알아보고 그들이 무서운 새를 사냥할 계획임을 깨닫는다. 스네이크 헤론의 얼어붙은 날개가 뜨거워지며 주변의 얼음이 빠르게 녹는다. 강력한 휘두름으로 새는 얼음을 깨고 날개를 자유롭게 한다. 괴물을 마주한 레이크 카터는 콜펀에게 전투를 끝낼 강력한 얼음 마법을 준비하라고 명령하며 시간을 벌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콜펀은 자신만만하게 미소 짓고 그의 지팡이는 마법으로 빛난다. 그는 받아들이며 한 방에 괴물을 죽일 것이라고 장담한다. 스네이크 헤론이 공격하고 거대한 발톱이 엄청난 속도로 내려온다. 레이크 카터가 앞으로 나서서 마법사를 보호하기 위해 방패로 공격을 막는다. 전사는 새의 엄청난 무게에 힘겨워하며 버티면서 몸을 떤다. 땀을 흘리며 레이크 카터는 이 상대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숲에서 다른 괴물들이 사라진 후 진화했다고 추론한다. 그는 방패 반격이라는 기술을 발동하여 폭발적인 힘으로 방패를 위로 휘둘러 괴물을 밀어낸다. 그 일격은 스네이크 헤론을 뒤로 넘어뜨려 파티와의 공간을 만든다. 하지만 그 충격은 그의 방패에 너무 컸다. 방패는 산산조각 나고 레이크 카터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꼬리에 달린 붉은 뱀머리가 입을 벌리고 레이크 카터에게 달려든다. 위험을 본 나야 로스는 그녀의 갑옷 멧돼지 리틀 스틸백에게 돌격하여 괴물을 들이받으라고 명령한다. 레이크 카터는 간신히 턱을 피하며 아슬아슬했음을 깨닫고 식은땀을 흘린다. 모험가들의 협공에 스네이크 헤론은 뒤로 비틀거리지만 괴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목구멍이 빛나면서 부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법이 축적되고 있음을 알린다. 새는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며 거대한 불길의 경류를 내뿜는다. 그 불꽃은 유사용의 숨결을 형성한다. 콜퍼는 상위 등급 마법임을 알아보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소리친다.
콜퍼는 즉시 반응하여 지팡이를 마법진에 내리치며 방어해야 한다고 외친다. 거대한 얼음벽, 빙하의 장벽이 땅에서 솟아오른다. 니아, 레이크, 콜은 그것이 버텨주길 바라며 그 뒤에 웅크린다. 유사용의 숨결이 빙하의 장벽에 부딪히고 불과 얼음의 충돌이 전장을 가른다. 충격파가 숲을 산산조각낸다. 바위 뒤에 숨은 슬라임은 이 고레벨 전투에서 자신이 총알바지가 될 것임을 알고 떤다. 빙하의 장벽은 강렬한 열에 힘겨워하고 얼음은 빠르게 녹는다. 콜퍼는 모든 에너지를 주문에 쏟아부으며 비명을 지르지만 힘의 격차가 너무 크다. 얼음벽이 산산조각나며 푸른 수정 파편이 사방으로 튄다. 연기가 거치자 그을린 길이 드러난다. 장벽이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냈기에 모험가들은 노출되었지만 살아남았다. 바위 뒤에서 슬라임 몰드가 몸을 떤다. 그는 상위 마법의 힘에 경외감을 느끼며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한다. 분노하고 지친 콜퍼는 헛수고가 된 영창을 저주한다. 그는 팀원들에게 당분간 상위 마법을 다시 쓸 수 없다고 말한다. 레이크 카터가 지휘를 맡아 니아에게 그녀의 야수로 어모 사격을 제공하는 동안 반격을 준비하라고 소리친다. 니아가 동의한다. 니아의 멧돼지, 리틀 스틸백이 가시 등을 사용해 적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발사한다. 스네이크 헤로는 날개를 사용해 가시를 막고 잠시 전사를 시야에서 놓친다. 기회를 포착한 레이크 카터는 파워 릴리즈를 발동하여 신체 능력을 극대화한다. 그는 밤하늘로 뛰어올라 전장 위를 날아오르며 충격파를 일으킨다. 스네이크 헤로는 날개를 내리고 위를 올려다본다. 자신을 향해 급강하하는 인간을 보고 눈이 커진다. 레이 카터는 빠르게 하강하며 메테오 해머를 발동하자 그의 메이스가 에너지로 빛난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무거운 무기를 휘두르며 괴물을 조준한다. 파괴적인 충격이 스네이크 헤론을 땅에 쳐박고 거대한 새는 쓰러진다. 메이스가 새의 두개골을 으스러뜨려 피를 튀기며 군주급 괴물을 즉사시킨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레이크 카터는 야수의 시체 위에 서서 전투가 끝났다고 선언한다. 콜퍼는 레이크를 칭찬하며 쓰러진 스네이크 비서새는 상급 마수만큼 강했다고 언급한다. 바위 뒤에 숨어 슬라임 몰드는 싸움을 분석한다. 그들의 팀워크에 감명받은 그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인간에게 붙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레이크 카터는 나야에게 시체에 접근하여 실종된 길드 마스터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기억을 읽으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위협은 끝나지 않았다. 레이크가 시체 근처에 서 있을 때 꼬리에 달린 붉은 뱀 머리가 달려들어 그의 어깨를 문다. 동시에 으스러져 생명이 없어 보였던 새의 주머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마지막 기습을 감행한다. 기습에 반응하여 아이스 스파이크 마법이 붉은 뱀머리를 꿰뚫어 즉사시킨다. 시전자는 콜펀이다. 그는 뱀에게 석화독이 있다고 외치며 니아에게 대장에게 정화 포션을 주라고 말한다. 니아는 필사적으로 정화 포션의 마개를 열고 레이크에게 즉시 마시라고 재촉한다. 레이크는 독을 중화시키길 바라며 빛나는 녹색 액체를 입에 쏟아붓지만 시도는 실패한다. 레이크는 눈에서 피가 흘러나오자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그의 목은 이미 석화되어 삼킬 수 없게 되었다. 전사가 무릎을 꿇으면서 포션병이 산산조각 난다. 석화가 그를 잠식하면서 그의 피부는 회색으로 변하고 갈라진다. 니아는 떨면서 리더의 석상에 손을 뻗고 절망적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의 멧돼지는 혼란스럽게 지켜본다. 콜은 상황이 절망적임을 깨닫고 니아에게 살아남으려면 즉시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친다. 니아는 얼어붙고 대장의 시신을 두고 떠나기를 망설이며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찬다. 콜이 후퇴를 강행한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탈출하며 콜은 괴물이 레이크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하여 치유했고 곧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들 뒤에서 스네이크 헤로는 생존자들이 어두운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빼앗은 생명력으로 이제 치유된 괴물의 머리는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기이한 소리를 내어 자신의 지배력을 과시한다.